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디딤돌 리더 세리쌤입니다. 자, 오늘 황금 휴일이에요. 그죠? 쉬는 날인데 이렇게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 디딤돌이 어떤 것인지 잠시 말씀드릴게요. 저희 디딤돌은 한 음, 1년 8개월 동안 음, 새벽 4시 50분부터 6시 어, 30분까지 온라인 줌에 음, 모여서 우리들이 스터디하는 모임이에요. 그래서 음, 매 월별로 다른 스케줄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5월에는 4시 50분부터 시작해서 인사하고 북클럽도 운영하고요. 앱 3.0으로 해서 우리 지혜수쌤이 또 새로운 미래대학 인사이트를 하고요. 역행자 책 북클럽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캡컷, 이 PC 버전 인해서 동영상도 하고 있고, 우리 또 영어 챌린지, 100일 챌린지를 지금 300일째, 200일 지나고 300일째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의 성장이 함께 가는 디지털 세상으로 연결하는 디딤돌이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세상에서 우리들이 공부할 수 있는 거는 모두 내가 준비하고 강사가 되고 싶은 분들은 리허설 장으로도 굉장히 좋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언제든 기회 되시면 디딤돌에 상담 공지글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지금까지 이제 디딤돌 깨알 홍보였습니다. 자, 오늘 우리들이 하려고 하는 게 뭐였죠? MBTI요. MBTI죠. MBTI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도대체 내 거는 뭔가 이것도 궁금하고 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변하더라고 이게요. 그래서 오늘은 MBTI로 소통하고 나도 알고 너도 알고 함께 소통하자 하는 건데 오늘 매실 강사님은 대단한 분이세요. 제가 처음에 뵀는데 와 이분은 진짜 마음이 따뜻한 분이셨어요. 한 1년 거의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맨 처음에 우리 정옥경 박사님을 뵌지요. 근데 이제 모시게 됐는데요. 이분 소개는 심리학 전공을 하셨고요. 그리고 교육학 박사 전공을 하신 분이고, 진짜 놀라는 거는요. 강의 현장에서 실제 살아온 산 증인이세요. 23년 동안 강의를 하셨고요. 지금까지 강의 시간만 해도 얼마인지 아세요? 1만 시간을 돌파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시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MBTI는 그 중에 아주 일부인 거고요. 다양한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신 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분을 메시고 정말 유익한, 정말 나의 MBTI, 나의 유형은 어떤 건지 궁금한 것들을 풀어가는 그런 시간으로 한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정옥경 박사님 메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옥경입니다. 네. 소개를 또 세리쌤이 대표님께서 또 너무 좋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너무너무 반갑고요. 아, 여기 이렇게 딱 이렇게 참 좋으네요. 한 가족이라는 의미가 딱 이렇게 들어요. 디딤돌을 딱 되게 배경으로 그렇게 해놓으니까. 아, 그런데, 아, 저희도 조금 하나 그런 게 좋은 로고를 하나 만들어서, 하나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런데 이걸 제가 잘 못해요, 문제는. 그래서 저희 반 선생님들한테 좀 요청 좀 해서 저희도 이게 멋있게 한번 함께 이렇게 통일성 있게 한 가족이라는 의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너무 반갑고요.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할 부분은 이제 MBTI예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들어보셨지만 또 MBTI 강사는 정옥경만 있지는 않아요. 무궁화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푸는 방법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걸로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MBTI 하는데 요거만 들으면 MBTI에서 이게 뭐 ISTJ 그럼 I가 뭔지 T가 뭔지 이렇게 구분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최근에 챗GPT가 있어서 정보는 너무너무 많아요. 실은 제가 여러분한테 오늘 너랑 나랑 소통하기 했거든요. 그럼 MBTI 유형이 특징이 16개로 나누는데 16개가 무슨 유형인지 알고 챗GPT나 아니면 뭐 다른 거 여러분 아스겁도 쓰실 거고 아니면 뭐 네이티브 미도 쓰실 거고 아니면 뭐 뉴빙도 쓰실 거고 아니면 바드도 쓰실 거고 많은 그 생성형 AI 채팅을 할 수 있는데 거기 검색만 하잖아요. 아, 그거 이전에 이미 구글 네이버만 봐도 각각이 무슨 유형인지 쭉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정보는 너무 많은데 어느 것을 내 것으로 잡아야 될지 몰라요.
디지털에서 여러분이 성장하기 위해서 디딤돌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으셨어요. 근데 문제는 디지털 세상에 많은 정보는 있는데 내가 꺼내와야 될 것이 무엇인지 조금 이렇게 선별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그런데 MBTI 오늘 제 강의를 들으시면 내가 어떤 것을 검색을 해야 되고 어떤 걸 찾아야 되는구나. 내가 어떤 걸 이용해야 되겠구나. 이 부분은 제가 확실하게 아시고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실은 저희 방에서 지금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이미 이 강의를 많이 들으셔서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도 이제 반복해서 들어보셔야 되는 부분이, 왜냐하면 내가 늘상 하는 강의가 아니라면, 저는 MBTI 강의를 늘상 하는 사람이지만, MBTI 강의를 늘상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들어도, 그렇구나, 그렇구나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끝없이 배워야 되기 때문에, 내용 제가 저희 방에 있는 분들도 초청을 했습니다. 저에 대한 소개를 좀 잠깐 하면 제가 1만 시간 이상의 강의를 했다고 하는 이유는 예전에 직업상담사 정옥경 직업상담사만 이렇게 다음이나 네이버에 도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일 많이 강의를 했습니다. 제가 목소리를 지금도 킁킁킁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루에 오전 반 4시간, 오후 반 4시간, 야간 반 3시간에서 하루에 11시씩 해서 월수금반을 하고 화목토부반을 하고 일요일 날은 영상을 따로 온라인을 찍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일하는 기계처럼 로봇처럼 일을 했었어요. 그때 시간은 이미 채워졌고 그다음에 대학에서 겸임교수 하면서 매번 똑같은 강의를 하루에 대학 교수들은 8시간 이상을 하루에 연강으로 하면 안 돼요. 근데도 쉬는 시간이랑 점력 시간을 끼고 그다음에 야간에 산업체 학생들을 할 때는 그거는 별도의 시간 카운터가 안 돼요. 그래서 그때도 하루에 12시간씩 대학에서도 계속 강의를 했었고 이렇다 보니까 이 말하는 기계처럼 됐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1만 시간은 이미 진작진작 넘어갔고 그래서 어쨌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 강사들을 양성하는 부분. 강사들을 조금 건방진지 모르지만 강사들을 제가 먼저 선배로서 강사들에게 강의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 직업 상담사들에게 직업 상담을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 이런 것으로 해서 23년의 시간을 채워왔습니다. 제 이름을 이제 그렇게 검색을 하면 나온다고 했어요. 제 이름으로 저를 잠깐 소개를 한다면, 네, 대표님, 네, 운 한번 띄워주세요. 제 이름 삼행시로. 네, 정 많고 에너지 넘치는 멘토 코치입니다. 옥, 오지랖이 오게티인 상담자 컨설턴트입니다. 경, 경쟁보다는 윈윈을 좋아하는 교육자 강사입니다. 이게 저에 대한 소개예요. 네, 좋아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쭤볼게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23년이라는 시간을 하고 1만 시간 이상을 넘쳐났기 때문에 멘토링도 할 수 있고요. 코칭도 해줄 수 있고 1대1 상담도 할 수 있고 컨설팅도 하고 당연히 교육하고 교육자라고 하는 것은 점수를 주는 대학이라든가 학점은행량 이것처럼 평가를 하는 그걸 얘기를 할게요. 그렇게 형식 교육 안에서의 교육과 이렇게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정보를 나눠드리는 강사 역할하고 이 6가지를 저는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계신 선생님들에게 제가 화면을 좀 한번 켜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제가 화면 켜신 분 중에서 예쁜 공예 작가 문옥 선생님 제가 뭐 하나 여쭤볼게요. 선생님께서는 하시는 네, 일이 어떤 일이신가요? 전 한지공예를 하고 있어요. 네, 한지 공예를 하시면 선생님은 몇 년 되셨어요? 20년이요. 예. 선생님도 오래 하셨습니다. 그러면 저만큼이나 오래 강의를 하셨는데 한지 공예 하셨는데 여기 있는 6개 중에서 주 업무는 주 역할은 어떤 것일까요? 잠깐 안 들렸어요. 여기 있는 6개, 멘토, 코치, 상담자, 컨설턴트, 교육자, 강사, 공예를 하셨다면, 한지 공예 하셨다면 강사 하셨을 거고요. 그럼 이 6개 중에서 나는 어느 걸 지금 가장 많이 주력하셨나요? 저는 조금 약간 공예를 하면서도 좀 상담 쪽으로 많이 좀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시구나. 네. 네, 그러면 상담을, 예상에는, 공예니까 당연히 강사 하셨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상담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 6개 중에서 나는 저거 아직은 못하겠어요. 20년 되셨는데, 나 저거는 나하고 상관없어 하시는 거 있으실까요? 저 컨설턴트요. 컨설턴트. 컨설턴트는요,
여러 가지 이름의 컨설턴트를 붙이는데 한지 공예를 시작하고 싶어하는 한지 공예를 가지고 사업화하고 싶어하는 그런 분들에게 컨설팅을 해주실 수 있으시잖아요. 답을 제안해주는 멘토링, 코칭, 상담, 컨설팅, 교육 강의가 한 라인에 있어요. 같은 부분이에요. 다만 방식을 무엇으로 할 거냐. 내가 만나는 대상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대상으로 그 사람이 원하는 목표를 이루는 거, 내지는 그 사람이 지금보다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방식에 들어줘서 함께 천천히 갈 거냐, 내가 빨리 답을, 이 사람을 빨리 분석해서 답을 제시해주는 컨설팅으로 갈 거냐, 알려주는 거로 그 사람이 부족한 부분을 알려주는 거에 갈 거냐, 아니면 내 지식을 정보 전달하는 강사로 갈 거냐, 아니면 나를 롤모델로 하는 것처럼 내가 멘토가 될 것이냐, 이 사람의 능력을 1대1로 어깨에 나란히 하고 코칭, 원하는 목표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코칭을 해줄 거냐, 이 방법의 차이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기 계신 선생님들 모두가 스마트폰이라든가 아니면 한지공예라든가 뭐 시니어 쪽을 대상으로 하시거나 어떤 강의를 하시고 사람을 대상으로 만나신다고 하면 방법이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 6개 역할을 모두 하셔야 돼요. 틀림없이 어느 시점에선 내가 어느 순간에 얘를 코치해주고 있는데 그거보다 이게 낫지 않아? 이거 어떤 사람이 나한테 저는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요 해서 나를 멘토로 삼고 있는 누군가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6가지는 사람을 성장하는 방법이에요. 그거에 똑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과 저는 똑같은 일을 하는 파트너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꼭 중요한 게 뭐냐면은 소통이에요. 그리고 상대를 이해하는 거. 그래서 MBTI는 이 역할을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모두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저를 소개 좀 길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했던 영역은 기업체 삼성전자서부터 시작해서 직업상담으로는 EBS도 나갔었고요. 뭐 수전공사라든가 뭐 대학교 해서 내용은 제가 이제 상담심리를 전공하고 교육학을 하다 보니까 이게 다 아우러지고 있는 거예요. 결국 다른 사람들이 지금보다 행복해지길 바라는 마음이 긍정심리고 청소년은 청소년대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 그게 진로이든 학습이든 간에 아니면 교육관계든 또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이라면 대학생도 역시 지금이 내가 안 돼라고 생각하면 절대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상담을 하든 교육을 하든 코칭을 하든 제가 기본적인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긍정성 그리고 우리가 지금이 하나의 시점이 아니라 이 인생은 오늘 이 순간은 결국 과거로부터 온 거고 내가 이 순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된다는 생애 진로의 어떤 설계가 일직선에 있어서 제가 강의를 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한지 공예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지 공예를 하다 보면 이거에 대해서 선생님 저 이걸로 강의하고 싶어요. 아니면 저 이걸로 뭐 교육방 하고 싶어요. 아니면 교습소를 하고 싶어요. 아니면 저 이거 방과후 강사 되려면 어떡할까요? 이렇게 수강생이 변화되잖아요. 그러면 선생님들도 그 안에서 상담도 되고 코칭도 되고 아니에요 선생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으쌰으쌰 동기부여도 해줄 수 있고 그리고 한지 공예를 하시려면 그거하고 연결된 거 요것도 자격과정을 더 하면 좋습니다 해서 자기계발에도 팁을 알려주시잖아요. 그래서 실은요 같아요. 저만 상담심리를 전공하고 교육학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면 이 제가 갖고 있는 큰 테마 행복, 스트레스, 리더십, 팔로우십, 상담교육, 동기부여, 인간관계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왜? 우리는 대상이 사람이기 때문에 일을 하는 대상이 뭐 그림을 그린다거나 아니면 뭔가를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보다는 사람하고 만나다 보니까 이 영역이 언젠가 여러분들도 20년, 30년이 되신다면 이 영역을 여러분이 나름대로 강의했던 곳을 강의처를 정리해보면 저처럼 이렇게 많은 곳이 나오고 이런 테마들이 또 세분화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언제든지 하실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요번 주 우리가 이제 소통으로 인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그러면 여기 선생님 지혜수 선생님 이름 예쁘시네요. 지혜수 선생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이번 주 혹시 소통으로 인해서 불편한 경험이 있으셨을까요? 그 유발자는 누구일까요? 궁금하네요. 크게 뭐 비밀이 아니시라면 저희
큰 애가 지금 중학교 2학년인데, 아, 무서운 아이구나. 계속 불편한 경험을 유발시키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네. 네. 하루에 몇 분 정도 아이하고 소통하시나요? 몇 분, 몇 번 이런 식으로 본다면? 어, 하루에 한두 번 정도인데, 네, 지난주에, 아이하고 제가 같이 아파가지고 일주일 네. 동안 지금 거의 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 애가 시험 그러셨구나. 기간인데 시험 공부를 하나도 안 하더라고요. 네, 네, 맞아요. 네. 그 부분은, 예. 제가 오늘 좀 더 일찍 들어올 수도 있었고, 좀 더 예쁘게 꾸밀 수 있었는데, 저도 중간고사를 지멋대로 본 늦둥이 막내딸이, 잘난 체 하고 있어요. 자긴 최선을 다했대. 맞추질 않아. 아니, 큰 애들은 틈시 오면 맞췄거든요. 아무리 바빠도. 근데 애들이 시험을 맞추질 않아서 몇 점 나왔는지 엄마 좀 보여줄래? 그랬더니 시험지를 아예 학교에서 안 가져왔대. 이러고 며칠을 벌어. 정오표 나올 때까지. 그러고서 자기는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 아이를 그래도 위문하려고 일부러 보느라고 저 을왕리까지 갔다 왔습니다. 네. 을왕리까지 갔다 와서 국내에도 있는 파스타를, 예, 그 을왕리까지 가서 그 비싼 파스타를 먹고 왔습니다. 예, 왜 갔냐? 내 가슴이 답답해서. 응? 그러니까 시험 공부를 누가 더 걱정을 해요? 여기 뒤에서 엄마가, 선생님하고 엄마가 더 준호병하고 걱정해요. 엄마가 더 애가 너무 걱정을 공부를 안 해요. 그래서 발로 툭 치면서 이제 웹툰 그만 보지? 이랬더니 네. 성질을 얼마나 내던지 무서워가지고 혼났어요. 그렇죠. 맞아요. 네. 감정으로 대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당근과 채찍을 주는데, 좀 쉽진 않아요. 예, 고3까지 갑니다. 어떡합니까? 앞으로 짱짱하게 남으셨어요. 중요한 사실. 예, 그 중3, 중2 아무것도 아닙니다. 물론 중2 되게 어려워요. 무서워요. 그런데, 예, 고3 만만치 않습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이 돌을 닦으셔야 돼요. 선생님이 돌을 닦으시면 돼요. 내려놓으시고. 도에서 기본이 뭐예요? 내려놓아야 되잖아요.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예. 저도 많이 내려놨는데, 워낙 제가 이 얼굴을 보시면 어때요? 여기 하관이 넓은 사람을 관상으로 봤을 때 욕심이 많다 그러거든요. 제가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강의도 많이 하고, 지금 그렇게 일을 많이 한 건데, 애들에 대한 욕심도 당연히 있죠. 야, 엄마가 교육학 박사인데, 야, 엄마가 학습 상담, 진로 상담 간판 걸고 있는데, 너 그러면 엄마 폐업할 거야. 너 대학 못 가면. 아, 일부러. 또 이제 상담하시는 분들 뭐 기절하시겠죠. 아니, 무슨 저런 보저런 사람이 상담을 해? 네. 뭐냐면, 저는, 예, 언행일치를 하는 사람입니다. 예, 언행일치를 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그 상담을 강의할 때 이런 얘기합니다. 상담자도 권리가 있다. 내담자한테 무조건 수용해주는 거 아니다. 그래서, 예, 실적에 그리고 모든 과목이 이론과 실제가 있잖아요. 예, 이론과 실제가 다르니까. 교육학 박사 자식들이 다 공부를 교육학 박사만큼 잘하진 않아요. 그 아이가 내 나이 돼서 교육학 박사를 하면 그때 내 말을 이해할 거야. 지금은 이해 못합니다. 예, 이렇게 소통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걔 중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야 소통 강의하는 정옥경 자기 아이하고 소통 못하면서 무슨 강의를 해? 소통을 못하지는 않고 잘해요. 다만 이해를 못할 뿐이야. 서로 입장이 있어서 예 그리고 얘기하잖아요. 항상 모든 교과서에 대학 교재에도 이론과 실제가 따른 건 왜 그래요? 이론하고 실제가 다르기 때문에 저 소통 되게 잘해요. 내 앞에 온 내담자에겐 100% 공감해줘. 100% 공감해줘요. 왜? 그들은 나한테 돈을 갖다 바쳐. 내 말을 정말 신의 말처럼 사이비 교주처럼 말을 잘 들으니까 예, 살 맛이 나고 얘기할 맛이 나요. 근데 우리 아이는 예, 그런 상대가 아니죠. 예, 나한테 돈을 갖다 주는 상대도 아니고 예, 서로가 예, 생활이란 거에 엮여 있어서 예, 다릅니다. 그래서 소통이라는 것은 물론 가족하고 소통 잘 되면 좋아요. 그런데 100%라는 거는 없어요. 왜냐? 그와 나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부부는 뭐 무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부부가 정말 무촌인가요? 무촌이어서 서로가 그 100% 통하나요? 그러면 여기 뭐 대표님, 예, 대표님한테 물어보지 말라 그래. 손사래에서 안 아니, 아니. 여쭤볼게요. 응. 가족이 더 힘든 것 같아요, 소통이. 네, 가족은 밖에 나가서 여기 계신 선생님들 밖에 나가서 무슨 한마디 딱 소통을 해보면 어때요? 잘해요. 네, 하고 수강생들 다 박수 쳐주고 감사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집에서 하면 잔소리야. 똑같은 잔소리. 얘기도. 응. 예.
내가 스마트폰 뭐 활용하는 법을 딴 데한테 얘기하면 고맙다고 하고 감사하다고 잘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걸 잘 못하고 있으면 야, 그것 좀 영어 할 때도 그렇게 쓰면 되고 뭐 이렇게 쓰면 되잖아 하고 가족들한테 얘기해봐요. 그럼 어때요? 잘난 체 한다고 잔소리. 해요. 예, 내가 학생이냐고 물어봐요. 그것 좀. 그거를 쓰면 되게 편안하니까. 왜 내가 수강생들한테 알려주는데 가족이 그걸 못 쓰잖아요. 내가 아는 거를. 그럼 되게 안타까우니까 선생님들 그 스마트폰 새로운 거, 뭐 GPT나 이런 것도 막 알려주고 싶잖아요. 그들이 배울 마음이 없어. 그들은 전혀 준비되지 않은 예, 그 JS 같은 진상 수강생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열애시켜야 되는 부분. 네, 그래서 이것처럼 소통을 하는 것이 가족하고 소통을 제일 잘해야 되는데 안 돼요. 근데 그것보다 더 먼저 가족 우리가 보면 나 말고 나, 너, 우리라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는 너잖아. 가족이든 친구든 아니면 직장 동료든 너야. 그 사람은 너야. 아니면 이제 우리야. 우리는 더 단체적인 조직적에서 더 어려워요. 너를 보고 했더니 중2짜리도 고3짜리도 이렇게 어려워. 배우자, 가족도 더 어려워. 근데 진짜 소통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나예요. 나너 우리라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다음에 너는 이런 사람이구나. 그래서 우린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런데 가장 먼저 돼야 되는 게 뭐냐면 나예요, 나. 그럼 나하고 소통한다는 방법은 뭘까요? 나를 이해하는 거예요.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뭐지? 중2짜리하고 했는데 자꾸 말이 부딪혀. 싫어. 그럼 어때요? 그럼부터 이제 관심을 끊어야 돼. 왜 내가 상처받잖아. 감정, 내거 집안 분위기 쌓이지잖아. 그럼 내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왜 그럴까? 하고 생각해. 나를 들여다보자. 왜 나는 저 아이가 저러는 게 그렇게 불편할까? 다른 집 애들이나 내가 우리 강의를 갔을 때 중2짜리 애들 얼마나 나의 자존심을 뚝뚝 자존감을 떨어뜨려요. 엎어져 있잖아. 예. 그 저 선생님은 성적 주는 선생님도 아니고 그냥 다녀가는 선생님이잖아. 엎어지는 애들 있잖아요. 말도 정말이 아니라 더럽게 안 듣는 애들이 지금 중학생들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가면 내 존재감이 싹 무시가 될 정도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쭉 따져보면 결국 뭐냐면 그들은 많이 내려놓는 건데 결국은 나라는 사람에서 내 욕심이었어요. 자식에 대해서도 수강생들한테서 나를 이렇게 대했으면 좋겠어. 이게 나의 욕심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소통을 나하고 하는 거예요. 내가 왜 거기서 화가 날까? 그게 이제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 강사 선생님들은 인정받고 싶어서 내 강의에 다 주목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주목하기를. 근데 안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라서 속상한 거고, 또 가족이 내가 정말 나 혼자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이 함께 잘 살려고 해서 이렇게 좋은 얘기를 자녀에게도 배우자에게도 뭐 양가, 뭐 어르신들한테도 형제간에도 얘기하는데 그들이 안 받아주시면 속상하잖아요. 근데 그것 또한 나하고 뭐 내 자신을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MBTI 검사는 제일 먼저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것도 하나의 목표이긴 해요. 근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인데,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다라고 해서 차이를 딱 해준 다음에 선을 그세요. 그 사람 인생에 너무 개입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속상한 거예요. 왜? 내 부모도 나를 그렇게 끔찍하고 내가 코를 흘리든 내가 뭐 이렇게 침을 흘리든 오줌을 싸든 그렇게 이뻐했던 부모님도 우리 자라면서 소통하는데 어려웠잖아요. 역으로. 그렇게 침 흘리는 것도 코 누렇게 흘리는 것도 눈곱 낀 것도 더럽다는 생각 안 들고 손으로 이렇게 눈곱 다 떼어주고 이랬었잖아요. 코 손으로 닦아주고 내 옷에 코 닦아주고 휴지가 없으면 내 애들. 근데 그 애가 지금 중2고 고3이라는 거죠. 그때 그 이쁨은 없어졌잖아요. 결국 뭐냐면 그것도 내 마음이었다는 거죠. 그때 아이가 코 흘리면서 엄마 나 이뻐해줘. 나 이렇게 세상에서 제일 이쁘지? 라고 요구하지 않았어. 그냥 내 새끼니까 내가 이뻐한 거야. 내 마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왜 중2짜리가 고3짜리가 왜 힘들게 해요? 내 기준에서 내가 그래도 교육하는 사람이고 우리 내 아들이니까 이 아이가 엄마가 이렇게 말했을 때 네 했으면 좋겠잖아요. 또 애가 공부를 알아서 좀 했으면 좋겠잖아. 내가 만나는 그 수많은 모범적인 아이들 있잖아요. 엄친아 같은 애들. 그 애들이 내 아이였으면 좋겠다는 나의 바람이 거기 있었던 거거든요. 내가 사회적으로 이루고 싶은 거, 인정받고 싶은 내 마음이 그 속에 투영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MBTI 검사는 나부터 좀 이해하는 거, 그것이 좀 먼저 된다면 우리가 좀 원활하게 소통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나, 너, 우리입니다. 이렇게 소통을 하고 있는데 둘이서 좀 불편한 모습을 하고 있어요. 더 불편한 사람은 뭐예요? 옆에 있는 제3자. 아마도 이게 부부라면 아마 아이겠죠. 이것처럼. 예. 나와 너의 소통이 불편하면 둘만이 불편한 게 아니라 주변에까지 불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통이라는 것은 엄청 중요한 부분이고요. 슈퍼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평생 사람들은 어떤 발달하면서 산다고 했어요. 근데 그게 뭐냐? 역할로 발달한다고 그랬거든요. 여기 보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 색깔이 있는 것처럼 이 무지개띠로 이거는 이제 진로무지개라고 해요. 근데 이거는 뭐 인생무지개라고도 하는데 닭도기 띠처럼 위에 있는 숫자가 나이, 연령. 그럼 이제 80, 90까지 산다고 해요. 그러면 어떤 거 짙고 어떤 건 엷잖아요. 그 의미가 뭐냐면 짙은 거는 어린이였을 때 여기 차일드 어린이였을 때는 짙어요. 역할이. 그다음에 학생이 할 때도 짙고 나이가 먹을수록 이렇게 해서 요거를 좀 색칠을 해나가면 좀 달라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 결혼을 일반적으로 결혼 많이 하셨다면 결혼했을 때 배우자로서 가장 우리가 역할을 배우자 역할 내가 그 당신의 어떤 그 배우자의 역할을 가장 열심히 한 게 언제일까요? 예, 강윤희 선생님이 뚫어지게 지금 쳐다보고 계시는데 예, 강윤희 선생님 결혼 몇 년 차이세요? 강윤희 선생님 예. 네, 저는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럼 선생님은 지금 본인이 여기 역할이 있잖아요. 어린이, 학생, 여가, 시민, 근로자, 부모, 어떤 역할이 제일 크세요? 어린이, 학생, 여가인, 시민, 근로자, 시간 투자를 일을 하는 집중하냐? 사람으로서 역할이 어, 제일 클 것 같습니다. 네, 근로자 역할이 제일 크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몇 살 때서부터 근로자가 제일 역할이 크셨어요? 20대 후반 졸업한 이후부터 어. 계속 일하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이 제일 강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근로자가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고 내가 입직하고 취업에 있을 때. 근데 쭉 가는 사람도 있고 중간에 수답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일을 지금 해. 근데 내가 공부를 좀 더 하고 싶어. 그래서 내가 사이버 대학을 가든 아니면 대학원을 가든 가시잖아요. 예를 35세에 시작해서 그럼 어때요? 근로자보다 내가 새로 자기 개발을 위해서 하는 공부가 더 시간을 근로자에 있어도 내가 에너지 그런 건 어디에 더 많이 써요? 학생의 역할을 많이 쓰잖아요. 그럼 학생이라는 것이 실은 뭐 만 6세에서 우리가 22세까지 대학교까지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35에서도 다시 진하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처럼 이렇게 우리는 기본적으로 8개, 9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인생의 시기에서 나는 무엇이 중요하다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배우자는 결혼했을 때만 결혼해서 그때 신혼일 때 물론 아직도 손잡고 다니시고 서로가 자식들보다도 그 일보다도 너무 둘이서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도 있죠. 예, 그 천연기념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거는 이 약간 돌연변이야.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의 호르몬 자체가 6개월 이상 넘어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뭐 몇 년 지났는데도 손잡고 다니는 부부들은 최수정 하이라는 약간의 변종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부러워할 거 없어. 변종이에요, 그분들은. 네. 그러면 볼게요. 여기에서 만나요. 근로자에서 만나면 강윤희 선생님은 매일 만나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되세요? 매일매일, 평일에. 만나는 사람이 한 10명 이내일 것 같아요. 10명이네. 그러면 그분들하고 일을 하고 있지만 소통이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소통이 들어가죠. 소통이 들어가요. 네. 네. 그러면 쉬는 날에는요? 몇 명 정도 만나세요? 쉬는 날에는 안 만날 때도 있고, 만나봤자 한 3명 이내? 3명 이내. 네. 네, 그럼 뭐 친구, 뭐 가족 이렇게 되겠죠. 네, 주로? 친구나 뭐, 예, 가족 가끔씩. 아니면 안 네. 만날 때도 있어요. 저 혼자 보내는 때도 있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요, 사람들은 계속 어떤 역할을 갖고 있는데 그 역할에 있는 사람하고 소통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거는 강윤희 선생님이 주말에는 소통을 안 하면 정말 쉬고 싶어 하는 부분이고 아니면 이 소통이 직접적인 소통도 있지만 간접적인 소통이 있으니까 SNS를 통해서 하거나 아니면 어떤 뭐 작품 전시회를 갔어요. 그러면 그 작품을 전시한 그 작가하고 소통하는 거예요. 예술품으로 영화관에 갔으면 그 감독하고 배우들하고 소통하는 거예요. 직접적인 건 아니어도. 이것처럼 우리는 소통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거는 참 이렇게 보고 나서나 아니면 영화를 보든 누구를 만나든 기분이 좋은데 누구는가 기분이 안 좋아. 그날은
그 시간 이후에 불편해. 그럼 뭐예요? 소통이 안 됐다는 이런 부분. 그래서 우리는 끝없이 어떤 사람들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역할을 하면서 그 역할 속에서 소통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그러면 이 소통에서 차이가 뭐냐? 결국 이 소통에서 저 사람하고 왜 소통이 안 되고 불통이 될까? 그래서 왜 불편할까? 이거를 알아보는 게 MBTI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차이가 있다는 걸 아는 거, 차이가 있는 거는 틀린 게 아니다. 다르다는 걸 알고 그걸 수용하고 그렇다면 윈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협력하는 거, 요 과정인데, 결국은 이제 MBTI 검사도 서로 유형이 다른 것은, 다르다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트럼씨 이게 검은색이거든요? 누군가는 살색이라고 얘기해요. 틀렸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큰애들을 기를 때만 해도 살색이 있었어요. 지금 크레파스에서 살색 없어요. 왜? 우리 저기 여기 장승백이거든요, 사무실이. 장승백이에 에디오피아 그 난민촌 같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자녀들이 새까만 아이들이 우리 애들하고 학교를 같이 다녀요.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살색이라고 한 것이 틀리지 않았다. 이 입장에선 그렇게 표현해도 맞다. 그래서 너와 나와 다른 것이라는 것을 이제 타인을 이해해 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타인을 이해하는 방법으로서 소통하기 위해선 타인을 좀 이해하면 훨씬 유리하거든요. 많은 검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MBTI다 하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심리검사를 구별하는 방법들이에요. 요거는 저한테 혹시 심리검사 활용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뭐 MBTI 검사서부터 SCT, 뭐 동작, 여러분 지능검사서부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림 검사까지, 도형심리까지도 이런 검사를 이제 배울 수 있는 건데, 저는 그냥 오늘 여러분들은 그냥 MBTI를 가지고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그거만 포인트를 맞추겠습니다. 우선 여러분이 기억하실 게 요 네 가지 기준이에요. 첫 번째, 에너지 방향으로 MBTI라는 것은요. 그 모녀가 마이어스 브릭스라는 그 모녀가 대를 이어서 검사를 만들고 지금은 피터라고 하는 외손주까지 껴서 3대가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근데 모녀가 같이 만든 검사라서 모녀의 성들을 따가지고 MBTI라고 해서 마이어 브릭스 그다음에 인벤터리 타입 해가지고 그 성격 검사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첫 번째 기준은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것은 이하고 아이를 구분하는 근거가 뭐냐? 에너지가 밖에서 들어온 사람은 외향형, 에너지를 내 안에서 혼자서 만드는 사람은 내향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식, 정보가 들어오는 것을 감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감각형, 그 다음에 딱 떠오른 직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N형이라고 해서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강제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오른쪽, 왼쪽 중에 네 번을 선택해요. 첫 번째 있을 때 오른쪽, 왼쪽 하면 오른쪽. 두 번째 인식 기능에서 오른쪽, 왼쪽 하면 이렇게 선택. 본인이 편한 걸 선택한 거를 알파벳을 4개를 선택한 거예요. 그 세 번째는 뭐냐면 판단 기능이에요. 위에서 인식 기능에서 정보가 들어오면은 그거를 판단하는 것을 머리로 판단할 것인지 감정으로 판단할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생활 양식은 행동 양식이에요. 그래서 판단을 먼저 하는 것은 여기 판단 기능 저지먼트 여기 T냐 F냐를 주로 한 다음에 행동하느냐 요것이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아니면 S나 N처럼 인식하는 거 포지티브 이렇게 정보가 받아들여지고 지각되면 바로 행동하느냐 요걸 기준으로 해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요 선택하는 기준만 여러분이 우선 아시면 그러면 MBTI는 끝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할게요. 첫 번째 넷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중국집에 가면 짜장면 먹는 사람 있고 짬뽕 먹는 사람 있잖아요. 아니 나 볶음밥 먹을래 하는 사람도 있겠죠. 이것처럼 내가 좋아하는 게 어느 쪽이냐를 선택하는 건데 에너지를 내가 어디서 얻느냐. 주로 밖에서 얻는 사람은 외향형이라고 해요. 근데 이거는요, 여러분 이제 검사를 해보면은, 정식 검사를 나중에 해보시면은, 이 검사의 점수가 여기가 중앙을 0으로 했을 때, 왼쪽으로 많이 치우쳤으면은 그만큼 내가 없어요. 그런데 오른쪽으로 조금만 치우쳤어. 이건 뭐예요? 내향도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값입니다.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고 나머지를 막대 그래프를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한쪽으로 긴다면 옆에 게 없는 거야. 반대 게 없는 거야. 근데 점수가 끝까지 안 가고 이렇게 약간 중간 정도의 막대 그래프가 있다. 이거는 뭐냐면 두 개를 다 갖고 있는데 그래도 이쪽이 더 세.
더 많이 있어라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에너지 방향을 밖에서 난 에너지가 생겨. 나는 항상 관심사가 안테나가 밖에 있어 라고 하면 외향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향형은 나 혼자 에너지가 내 혼자 가만히 있어야 내 안에서 에너지가 생겨 하는 사람이 내향형이에요. 그리고 인식 기능은 다른 말로 정보 수집인데 정보를 센스, 오감으로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오감으로 정보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감각형이고 딱 보는 순간에 딱 하고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 떠오르는 걸 육감으로 정보를 내가 추측해서 내가 생각해서 정보를 본인이 받아들이면 그걸 직관형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정보가 들어왔으면 이 정보를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때 결정할 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머리로 결정하는 사람이 있고 가슴으로 필링으로 결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결정을 머리로 하면 T, 가슴으로 결정하면 F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판단형은 위에서 말한 여기 바로 위에서 말한 T 사고형이든 감정형이든 판단하고 결정한 다음에 난 행동할 거야 라고만 판단형. 그 다음에 감각형이나 진식관형처럼 정보가 들어오면 인식하면 인식한 걸 가지고 즉흥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정보 들어오면 바로 즉흥적으로 움직여지는 사람이 바로 인식형입니다. 요렇게 기준을 나온 거예요. 여러분에게 16가지 유형을 위우라고 했을 때 위워지지가 않아요. 의미가 없어요. 왜? ISTJ도 I 점수가 높은 사람이 있고 조금인 사람이 있고 S가 높은 사람이 있고 조금인 사람이라 있어서 그렇게 나누면 MBTI도 192개 이상의 유형이 나와요. 점수대별로 나오면. 그래서 그거는 의미가 없고 그냥 두 개가 어떻게 기준이 되느냐. 그리고 소통할 때 가장 걸리는 건 뭐냐. 내 점수가 높을 때 상대가 또 반대로 높을 때 예를 들어서 여기 강윤희 선생님이 사고형 T 점수가 4개 점수 중에서 막대 그래프로 나오거든요. 점수를 할 때 사고형 점수가 제일 높아. 끝으로 가. 막대부가 길어. 그러면 선생님이 소통할 때 가장 걸리는 게 뭐냐면요. 감정형 점수가 제일 높은 사람이 걸리는 거야. 나는 일 중심으로 업무 중심이니까 일 얘기를 공사로 구분을 해야 돼. 근데 감정형은 그냥 관계로 밀어붙여. 그리고 그냥 봐주세요. 실수도 그냥 분위기를 그냥 뭐죠? 일하고가 상관없이 그냥 관계 중심으로 해요. 일에선. 직장에 친목히 하러 오는 게 아닌데 F가 높은 사람은 되게 친목히처럼 사람들하고 이렇게 잘 지내는 걸 되게 중요시해요. 근데 나는 일이 중요해. 그럼 T야. 내가 봤을 때 저 사람은 되게 공사 구분을 못하는 사람이야. 근데 반대로 강윤희 선생님이 감정형이 높잖아요. 그럼 어때요? 저 사람 너무 냉혈인 인간이야. 독한 놈이야. 어쩜 이렇게 인간미가 없어? 이렇게 딱딱해? 인정머리라고는 없어. 이렇게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의 유형이 반대가 전체 4개까지 반대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내가 높은 점수에서 반대되는 사람이 가장 소통이 안 된다. 어렵다. 요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다 이제 소통하는 특징이 있는데 이왕 알면 다른 사람에게 유형을 특징을 이해를 하면 대인관계가 훨씬 더 쉽고 의사소통이 쉽기 때문에 이 내용을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짧은 유형들만 사람들이 어떻게 차이를 사람은 누구나 남자로 태어나거나 여자로 태어납니다. 둘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지요. 그렇다면 남자와 여자의 차이, 그 핵심은 뭘까요? 다시 아이들은 꿍 다시 꿍 아파 함께 놀던 엄마가 망치에 손을 다친 척 합니다. 엄마 아픈데 아이는 엄마가 다친 게 마치 자기 잘못이기라도 한 것처럼 울먹이더니 싫어? 급기야 울음을 터뜨리고 맙니다. 이 아이는 여자아이입니다. 나 엄마 다쳤어. 또 다른 여자아이를 볼까요? 이 아이 역시 바로 반응이 나옵니다.
여자아이들은 보통 상대방이 다쳤다고 하면 금세 그 아픔에 공감을 합니다. 그럼 남자아이를 한번 볼까요? 피가 난다고 하는데도 반응이 없습니다. 너무 아프다. 이 아이는 다를까요? 저런 아이의 웃기까지 하네요. 남녀 차이의 핵심입니다. 네. 잠깐만요. 어디로 갔지? 네. 전 짧은 동영상 한번 봤습니다. 네. 이렇게 잘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이 배우자입니다. 전혀 종족이 다른 것처럼. 그러니 우리가 내 마음을 이러이러해라고 알아줘라고 했을 때 100% 이해 못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달라요. 그래서 남자들은 이 T 쪽이 좀 더 강해요. 아까 강림 선생님한테 얘기한 것처럼 제가 그 그룹에서 T가 강해요. 사고형 이성적인 게 강하고 공간 능력 이런 것들이 있는데 비해서 여성들은 감성 능력이 있어요. EQ가 높습니다. 그래서 실은 똑같은 일을 봤을 때 그 느낌이 좀 다르다는 겁니다. 물론 이 나이가 중년 이후에 들어가면 남자들이 그 사고형이 의 마음에서 조금 F형의 그 감정형의 마음이 들어가요. 그래서 남자분들이 배우자분이 이제 드라마 보고 슬슬 울기 시작하면 아이고 저 사람도 늙었구나 하고 이제 많이 봐주세요. 이제 동료를 얻으신 거예요. 여자친구를 얻으시는 겁니다. 여사친을.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서로가 다른 거를 이제 알아볼 수 있는데 방법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방법으로 보시면 MBTI를 알아보는 방법은 여러분들에겐 체크리스트를 후기를 써주시면 여기 80문항으로 된 체크리스트를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에 80문항으로 되어 있어요. MBTI. 그걸 드릴 테니까 쭉 해서 체크를 해서 어느 쪽이 더 많으냐. 왼쪽, 오른쪽을 체크하는 게 더 어느 게 많으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체크리스트로, 아니면 10문항짜리 이렇게 10문항씩 되어 있는 것도 할 수 있고, 종이로도 할 수 있고, 종이를 했을 땐 자가채점했을 때 이렇게 막대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컴퓨터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딱 막대 그래프가 딱 나옵니다. 전산으로 온라인 검사를 하면 그래서 실은 여러분이 하는 MBTI 검사에서 인터넷에서 하는 검사는 다 짝퉁입니다. 우리나라는 그 한국전력공사라든가 뭐 도시공사 이런 것들처럼 딱 하나예요. 나와 있는 게 정식 폼이 우리나라에서 정식으로 MBTI를 할 수 있는 건 딱 한 군데입니다. 어세스타라는 곳에서 구매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연구는 MBTI 연구소 부산에서 하고 있지만 모든 강사 양성이라든가 이런 걸 판매하는 데는 어세스타라고 해서 여의도에 있습니다. 거기 거만 정식이고 나머지는 다 네, 중간에 글 넣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계속 반복이 되는데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앞에서 그림을 보여준 것처럼 연탄을 보고 살색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우리 서로 달라요. 제가 이제 그림책으로도 많이 심리를 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누구는 동그라미하고 누구는 세모예요. 서로가 그게 매력에서 딱 같은 동그라미끼리 또 매력이지만 나와 달라서 되게 매력이었던 것 같아요. 상대가.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상대가 그게 불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이런데 내 동료들은 또 오죽하겠어요. 생판 모르는 상태에서 각자 고향도 집도 다 다른 상태에서 20년, 25년 이후에 각자 다르게 살고 와서 짠 하고 직장에서 처음 만났어요. 그들이 나하고 소통을 100%잘 된다? 예, 그건 욕심입니다. 전혀 다른 사람인데 내가 그렇게 내 엄마라면 엄마 말이라면 정말 우는 척도 하고 엄마가 울면 같이 따라 울고 잉잉하고 그런 아이들도 남자애들은 뭐 그렇다 치고 여자애들 엄마가 울면 따라 울던 그 여자애들도 중2 되면 어때요? 팽합니다. 애들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삐집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서로 다른 게 좋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동그라미는 동그라미대로 어떤 뭐 그 다른 사람하고 사교적이고 막 친하고 잘 다니고 즐거운 걸 선호한다면 세모 같은 경우는 굳이 성격으로 표현한다면 어때요?
피라미드, 목표지향적인 사람이에요. 애니어그램에서 3번, 홀랜드그램에서 진취형 나오는 사람들, 그 다음에 도형심리에서 세 모형들이 다 목표지향적인 사람들이 봅니다. 다른 사람보다 항상 리더 역할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고, 동그라미 유형들은 일반적으로 애니어그램에서 뭐 봉사형도 괜찮고, 아니면 1번의 어떤 조화형, 완벽주의형, 조화, 9번형도 괜찮고, 예, 이렇게 다른 사람하고 어울리는 걸 좋아해요. 도형 심리에서도 사교적이다, 뭐 즐거운 걸 추구한다, 이렇게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뭐 사람들의 성격은 알아보는 건 여러 가지 있지만 어떤 거든 간에 다른 사람하고 나하고 같을 수 없다. 동그라미도 모양이 똑같진 않잖아요. 예, 얼굴이 위에 있고 눈이 밑에 있고 중간에 있고 이것들처럼 똑같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MBTI 유형도 제가 ESFP인데 ESFP가 모두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다르다는 거. 조금씩 점수 차라든가 이건 성격일 뿐인데 성격 말고 그 사람의 가치관도 있고 환경도 있고 여러 가지가 또 있잖아요. 직업적인 특성도 있고. 그래서 똑같은 유형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여기서 큰 거만 보자는 거죠. 저 사람이 나하고 부딪히는 게 뭐지? 그 큰 거의 틀에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여러분 이제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반복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표로에서 제가 얘기를 했다면 이제 이거 구분하세요. 에너지 방향이 결국 내가 안테나를 세워서 주의 집중을 어디서 하느냐는 건데 지금 그래서 에너지 찾으러 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보겠습니다. 에너지 찾으러 가는 방향을 한번 여기 윤술한미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윤술한미 선생님 여기 화살표 방향 끝을 보시는 거예요. 외향형은 선생님은 다른 거 몰라도 이건 확실히 기억하실 거예요. 그럼 질문하시니까 윤술할미 선생님은 외향형하고 내향형에서 화살표가 외향형은 어디로 들어가 있나요? 외향형은 에너지 찾으러 어떻게 가고 있어요? 외향형? 돌고 있는 돌고 있는데 화살표 끝 방향이 어디예요? 방향이 바깥쪽이라고. 그렇죠. 이 사람들은 외향형이라고 나온 사람은 무조건 에너지가 밖에 있어. 나 말고 타인. 나만 있는 게 아니라 타인? 근데 눈 밖에 보이는 게 뭐예요? 다 사물이야. 눈으로 보여지는 거니까 주로 사물들인 거예요. 그러니 내 밖에 80억 인구가 있어. 교실에 가도 회사에 가도 나머지가 다 보여. 그게 다 보이는 거예요. 에너지가 그 사람들한테 이 안테나가 나도 모르게 다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거, 그 사람의 옷차림 이런 것들이 탁탁 들어와요. 그것들을 봐야 내가 에너지가 생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윤수란미님 여기 내향형은 화살표 방향이 어떻게 됐어요? 안쪽으로 이렇게 몰입돼 내 있어요. 안에서 에너지가 생겨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에너지를 주는 게 아니야. 외향형은 다른 사람의 에너지를 줘요. 다른 사람 뭐 있을 때. 그 내향형은 나 혼자 있어야 돼.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있으면 에너지를 역으로 뺏기는 거예요. 특히 외향형들이 오면 내향형은 아주 에너지가 아주 고갈됩니다. 주변에 외향형이 많으면 내향형은 가만히 있어야 돼. 그러면 보세요. 밖에 외향형은 사람 말고 또 이렇게 사물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눈으로 보여지고 들리고 소리라든가 뭐 냄새랑 다 보이잖아요. 근데 내향형은 내 안에 뭐가 있어요? 내장 빼고 내 안에 생각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외향형은 사물에 대한 것이 눈에 팍팍 들어와요. 중요해요. 내향형은 사고, 생각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 생각. 내가 가만히 있어야 가만히 나 스스로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큰 행사를 했잖아요. 외향형들은 그 뒷풀이를 꼭 해야 돼요. 며칠 뭐 체육대회에서 너무 며칠 준비하기 힘들었어. 그래도 꼭 뒷풀이를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 저 사람들이에요. 근데 내향형은 세상 없이 나 혼자. 힘들어하는 거. 나 혼자 집에 가야 돼. 남들 다 해도 나는 더 이상 안 되겠어. 나 조금 집에 갈게. 이러면서 집에 가서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서도 오늘 그 행사 어땠어 하고 위향형 가족들이 물어보면 큰일 나. 그냥 죽을 것 같아. 막 눈이 막 내려와. 그래서 어때요? 집에 자기만의 방에 가서 어떤 일정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틀림없이 달라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어디서 얻느냐. 그러니 제 지도 교수님이 석사 때 제가 연우심리연구소에 있었는데 지도 교수님이 내향이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강의를 해? 근데 심리학 강의를 워낙 재밌게 잘하시니까 그분이 연대에서 보면 대강당에 모이는 거야. 그럼 제가 이제 그 가방모지처럼 쫓아가요. 쫓아가는데 이렇게 딱 그때 이렇게 올려놓기는 해요. 거기 대강당이라서 출석부를 카드로 하면 거긴 좀 빨리 됐었어요. 다른 데보다. 연대는.
근데도 불구하고 그 애들 레포트랑 이런 것들을 인원이 많다고 해서 더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강사료를.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처음부터 가서 겁을 막 줘. 레포트 매주 있을 것이고 심리학에 대해서 기본 예습이 안 된 사람 안 되라고 해서 수강 신청 변경 가능할 때까지 계속 떨어내세요. 그분 너무너무 싫어해요. 근데 저는 인원 조금인 것보다 어때요? 인원이 많은 게 더 신나거든요. 이게 뭐냐? 그 교수님하고 저하고의 차이인 거예요. 그분 혼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사람이 많아야 신이 나거든요. 이런 부분, 그 차이가 바로 이제 외향형과 내향형을 구분하는 건데, 그름으로 보는 겁니다. 항상 경험이 많아요. 경험이, 간접적인 경험이 많아서 그냥 이렇게 이 사람의 경험은 그냥 요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요것도 하고 뭔가 정보가 들어오면 그거에 대해서 많은 경험을 하고 싶고요. 내향형은 여기 노란색으로 표현하는데 전문가 같아요. 글씨, 뭐 붓글씨를 써라 그럼 정말 전문가가처럼. 근데 외향형은 붓글씨도 했다가 사진 찍기도 했다가 뭐 블로그도 했다 인스타도 했다 이런 식이에요. 조금 에너지 방향이 이렇게 얕은데 넓은 거고 친구 수가 몇 명이에요? 그러면 외향형은 50명, 100명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향형은 뭐 3명이요, 5명이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평생을 소통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친구로 생각하고 있고 학생들한테 물어봤을 때 외향형한테 친구 몇 명이니? 그러면 50명이요, 100명이요, 200명이요 이런 애들은 다 외향형이에요. 이런 특징. 항상 말하는 걸 좋아해요. 근데 내향형은 전화 받는 것조차도 싫으면 피곤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안 받으려고 하고 전화를 안 하기도 해요. 외향형이 늘상 전화를 하지만 내향형이 어쩌다 전화를 했어요. 내가 뭔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 근데 웬일이야 하면서 또 외향형이 막 얘기를 해요. 그럼 지쳐서 안 해요. 그래서 내향형은 전화를 좀 답답해도 안 하고 말아. 혼자 하고 말아. 근데 외향형은 조금만 답답해도 무조건 전화를 해서 1시간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차이가 좀 있고요. 글로 써요, 차라리. 예, 외향형한테 글로 쓰는 게 말하는 것보다 낫고요. 그리고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외향형은. 근데 내향형은 그냥 말할 때 조금 말의 양이 적어요. 그리고 여러 사람하고 어울리는 걸 더 좋아해요, 외향형은. 그런데 내향형은 혼자 있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적극적으로 행동을 한다면 여기는 적극적으로 내향형은 사색을 합니다. 제가 아까 외향형은 에너지를 사람들 밖에서 에너지가 생긴다고 그랬었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요. 사람들을 만나면서 여기 빨간 외향형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충전이 돼요. 자동차가 가면서 발전이 되는 것처럼 충전이 돼요. 그런데 내향형은 아무것도 안 해야 돼요. 가족들조차도 불편해요. 그래서 실은 부부간에도 이런 게 있어요. 외향형의 아내는 하루 종일 집에 있는 게 너무 싫은 거야. 실은 집에 있지 않았어. 옆집 엄마랑 커피 먹고 또 어디 배구로서 어디 가서 뭐 좋은 브런치 카페도 가고 할 거 다 했어. 근데도 집에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주말에는 반드시 어디 나가자, 애들하고 어디 가자라고 배우자를 얘기를 해요. 외향형의 배우자가. 근데 예를 들어서 아내가 그러면 내향형의 남편은 어떨까요? 주 5일 근무한 게 너무 힘들어. 그래서 주말은 제발 나 좀 내버려둬야. 근데 이 매일 주중에도 평일에도 매일 밖으로 사람들하고 어울렸던 그 아내는 멀리 가진 못했어. 더 멀리 가야 돼, 가족들하고. 그래서 주말에 꼭 나가려고 하죠. 이 차이예요. 그래서 왜 안 나가냐, 주말에 왜 집에만 있느냐, 왜 휴파에만 있느냐, 이거 가지고 싸우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갈등이.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죠. 예. 그리고 내향형의 아내도 마찬가지. 내향형의 아내는 그렇게 집에만 있었어, 5일을. 그런데도 어쨌든 간에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정말 애들까지 있는 주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애들을 데리고 외향형의 배우자가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죠. 예, 이런 것들이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방법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네. 외향형의 아내, 지혜수 선생님 끝없이 나가셔야 되고, 내향형의 남편, 집에서 계셔야 되죠. 이제 아셨으니까 지혜수 선생님 매번은 아이들 때문에 아이들하고 추억을 만들어야 되니까 매번은 그래도 나가야 되지만 매번은 아니고 남편분을 좀 봐주세요. 예, 그렇게 같이 가자고 해서 갔다 오면은 이만큼 나와 있고요. 지쳐서 그 다음날 회사 가서 힘들어요. 그러니까 가끔은 격주락도 내버려 두세요.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맘대로 하라고. 네, 그게 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예. 왜냐면 본인이 에너지가 충전이 안 되면 다툼이 일어나고 예민해지잖아요. 그래서 남편분이 만약에 그 내향 점수를, 그러니까 극내향이다라고 한다면 정말 내버려둬야 돼요. 뭘 하든.
물어보지도 마세요.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뭘 먹을 거니 물어보지도 마세요. 먹고 싶으면 나오고요. 회사에서 무슨 일인지 이게 뭐 쌓여 있잖아요. 그럼 본인이 말을 합니다.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예, 기본적으로 또 너무 무관심하다고 할 수도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별일 없었어? 오늘 어떤 일이 있었어? 하고만 그 정도만. 그 남편이 수준으로만 해야 되는데 미주알 고주알 옆집 엄마가 어땠고 옆집 아빠가 어땠고 누가 이사 왔고 이거를 다 외향형이 다 전달을 하면은 남편은 집에 안 들어오고 싶어요. 또다시 출근하는 느낌이야, 집에. 그래서 그거를 좀 이해해 주시면 소통이 될 거예요. 예. 남편의 안색을 좀 보세요. 피곤한지 안 피곤한지. 네, 윤슬한미 너무 좋아하시는데, 예. 윤슬한미님 댁에도, 예, 선생님 댁에도 그런 이 상황이 벌어지고 있네요. 지혜수 선생님하고 똑같이. 네, 그런 거 저희는 많아요. 아니에요. 저희는 아닌데 스탠드 때문에 응. 웃었어요. 이 선생님이, 예, 예, 남편하고 같이 두 분이서 정식검사 한번 해가지고, 예, 한번 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맞아요. 여기 희망 선생님 잠깐 제가 아까 못 읽었는데, 희망 선생님이 MBTI가 젠더의 형성을 규정하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라고 했는데, 젠더의 규정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과학적으로 이제 많은 사람의 그 케이스, 빈도수를 가지고 만든 건데, 여자들은 그런 면이 더 많아요. 그래서 실은 어쩔 수 없이 어떤 이 젠더의 개념으로 여성다움, 남성다움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성들이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정식 검사를 할 때 보면 이 F하고 T는요, 이 점수대가 틀려요. 똑같은 문항에 대답을 했을 때 남자들은 여기에 보통 대답을 안 해. 그럼 2점을 줘요. 여자는 1점인데. 이것처럼 여자랑 남자랑 채점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요 젠더의 어떤 요 개념까지도 다 고려해서 MBTI는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그런 성향이 있다는 걸 좀 보여드린 거고요. 두 번째는 인식 차원이에요. 정보를 수집하는 부분인데 여기 보시면 어때요? 우리가 정보를 가장 많이 받아들이는 방법이 감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예, 시각이 70%예요. 그래서 눈을 그린 거예요. 정보를 받아들이면 눈으로 70%,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보를 받아들이면 오감으로 받아들이는 건데 그 감각은 어때요? 지금 여기에서 내 주변에서 냄새가 나고 촉감으로 바람이 불고 춥고 덥고 한 거잖아요. 현실적인 거예요. 실제적인 거고. 근데 직관형은 그거를 보는 순간에 지금 여기하고 상관없이 뚝 하고 떠오르는 거예요. 이건 뭐냐? 미래지향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번뜩이는 거라서 전구를 가지고 얘기했어요. 직관형 내지는 직감형, 육감형 이렇게 하는데 직관형이라고 많이 하는데 이해를 할 때 여기는 오감으로 정보를 받아들이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것처럼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저기는 미래지향적으로 지금 없어도 딱 하고 연상되는 걸로 정보를 받아들이는 사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조각가라고 한다면요. 감각형은요. 얘의 크기, 재질, 색깔을 봐요. 자로 잽니다. 그래서 그 설계도를 그리고 거기서 그려요. 그런데 여기 그 직관형은 딱 보는 순간에 얘는 이 색깔이 도리 색깔이 이건 인어공주 같아. 얘는 꼭 토끼 같은데? 라고 해서 보는 순간에 딱 떠오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이해를 하는 게 이 노란색 감각을 여기서 표현을 했는데요. 노란색 감각형은 정보를 받아들일 때 실제적이고 현실적이니까 순서대로 시간 순서대로 되는 게 되게 좋아요. 그래서 어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만화책을 예전에 볼 때, 소설책을 볼 때 1편, 2편 본 다음에 어때요? 3편, 4편이 없어. 그 다음에 5편이 있고 7편이 있어. 그럼 어때요? 다시 봐. 감각 점수가 높은 사람은 그 시간차대로 되는 게 좋아서 다시 1편, 2편 보고 있다가 다른 거 저거 안 봐요. 어차피 다시 봐야 돼. 그런데 직관형들은 절대 1편, 2편 보고 5편, 7편 봤잖아요. 절대 다시 안 봐요. 왜? 나머지는 중간에 내가 집어넣어. 내 생각이 중요하겠잖아. 앞에 거 보고서 벌써 딱 떠오르는 거야. 그럼 나머지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안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뭐 영화 메멘토라든가 그 SF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영화를 볼 때 N형들은 그리고 영화가 열린 결말. 나머지는 이렇게 됐겠네 하고 내가 추측하고 예상하는 걸 좋은 영화로 봐요. 좋은 작품으로 봐요. 근데 S형들은 어떤 거냐면 갑자기 영화를 쭉 보는데 주인공이 쭉 나왔어. 내 마음 같아서는 저 주인공이 잘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근데 어때요? 주인공이 딱 나왔는데 갑자기 차를 타고 쭉 떠나가.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예. 어떤 느낌이에요?
갑자기 영화에서 주인공이 딱 나와서 결론이 어떻게 됐는지 얘기 안 해주고 그냥 갑자기 쭉 가. 그걸 봤을 때 어떨까요? S형들은 불편해요. 왜? 그래서 어떻게 된 건데? 그냥 알려줘, 끝을. 그 찜찜한 거야. 결과가 안 나와서. 그래서 내 맘대로 그 죽었든 살았든 그냥 감독이 딱 알려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다친 결말을 좋아합니다. 근데 N형들은 그럼 너무 시시해. 내가 상상하는 게 되게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미나리라는 영화를 외국에서 되게 호평을 받았어요. 윤여정 씨, 미나리. 근데 결말이 그 미나리 씨앗을 가져갔어. 그래서 그 위손주하고 같이 거기 물이 있는 데 가서 좀 뿌려놨는데 걔가 몇 년 되니까 어때요? 얘가 자생이 돼서 이렇게 넓어진 미나리 밭이 된 거예요. 그게 결말이야. 근데 그래서 어쩌라고. 근데 사위가 그 중간에 농사를 지으려고 우물둑하고 막 했는데 실패를 했어요. 실패를 다 했어. 근데 윤여정 씨가 나중에 그 뿌려놓은 그 미나리는 자생적으로 된 거야. 근데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어쩌라고요, 진짜. 근데 그 다음에 실은 S형들이 바라는 건 감각형은 그래서 미나리를 가지고 잘 팔아서 돈을 잘 벌었대. 누군가가 계약하려고 그러거나 줄을 서거나 이렇게 돼야 S형이 편안한 거예요. 근데 N형들은 그걸 끝이야.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에선 미나리한 영화가 그렇게 이제 인기가 있진 않았어요. 왜? 결말이 찜찜하거든. 근데 외국에서는 N형이 높아요. 한국 사람은 S형이 많고 서양에서는 N형이 많으니까 그들은 그 영화가 잘 된 거예요. 기회가 열려 있기 때문에 무한하게 자기가 결론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이런 차이입니다. 그래서 S형과 N형은 조금 이렇게 생각하는 거,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도 좀 다른 부분이고요. 이렇게 있을 때도 또 마찬가지예요. 뭔가 있으면 그냥 본인들이 생각하는 대로 여기는 있는 대로 해준다면 여기를 거기에 없는 것들을 집어넣고요. 여기 휴지가 떨어져 있어요. 밑에 부분에. 그럼 감각형은 휴지가 떨어졌네? 근데 직관형, 아, 이거 퍼즐처럼 되겠는데? 라고 있고요. 또 요것도 하나의 특징이죠. S형들은 어디를 놀러 가면 쉽게 말해서 산에 가면 나무를 봐요. 나무 하나하나의 특징이 먼저 들어와요. 미시적인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비해서 직관형은 숲을 봐요. 거시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디 소풍을 오늘 뭐 을왕리 갔다 왔을 때 어땠어? 그러면 S형들은 사람이 몇 명 있고 아주 작은 게 보여요. 그래서 모래놀이 하는 애기들을 보고 쌍둥이도 보고 몇억 봤어 라고 있고 갈매기를 봤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기는 사람들 꽤 있던데 뭐 이런 식으로 한마디로 정리를 하죠. 전체의 분위기. 전체를 아직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 라고 하거나 여기는 거기서 본 장면 하나하나를 기억해냅니다. 이게 S형의 특징이고요. 여러분이 S형인지 N형인지 판별하는 방법은 또 하나 좋은 요게 기준이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학교 다녔을 때요. 미술 시간에 나는 있는 그대로 따라 그리는 정모라나 풍경화를 그대로 따라 그리는 게 재밌었다. 좋았다. 라고 하면 1번 한번 눌러주세요. 그림을 선생님이 있는 그대로 보고 따라 그리는 게 좋았다. 1번. 나는 포스터나 추상화를 그리는 게 더 좋았다. 2번. 내 생각을 표현하는 게 좋았다. 2번. 있는 걸 그대로 따라서 그리는 게 좋았다. 1번. 여러분 체크하신 거? 그러면 그 유형이 일반적인 유형이 2번이 2번 선생님들 많으셨네. 네. 2번을 그리는 게 좋으신 분이 N형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국어 시간에는 또 이런 거죠. 일기문이나 실화 정도 그런 글을 읽는 게 좋았다. 시라든가 포스터. 뭐죠? 포스터도 그림이고 표를 작성하거나 시를 쓰는 게 좋았다. 아니면 일기 쓰는 거나 수필문이 좋았다. 1번은 사실대로 말하는 S형은 수필 일기문이라면 시나 표를 작성하는 게 재밌었다. 잘했다. 라고 하면 그게 2번이에요. 직관형, 추상적인 거 이렇게 서로가 좀 다른 부분입니다. 예. 그리기는 1번 잘했는데 2번을 잘했어요. 네. 그러면 이건 뭐예요? 지혜 선생님 양쪽을 다 쓴다고 했잖아요. 오른손 왼손 내가 오늘 짜장면 먹는데 오늘은 짬뽕 먹고 싶잖아. 아니면 짬짜면을 시키잖아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어떤 때 사과를 좋아하는데 내가 보통은 사과를 좋아해. 나 배는 안 좋아해. 근데 어느 날은 배를 먹고 싶기도 하잖아. 어떤 사람은 난 반반 2개 다 좋아 하면은 그 막대 그래프가 작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이입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하나를 완벽하게 똑같은 사람은 없어요. 완벽하게 가는 거는 세라 선생님은 완벽하게 N형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좋으시겠어요. 왜냐면 S형 입장에선 N형이 되게 부러워요. 왜? 아이디어가 톡톡 튀거든요.
다른 사람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생각합니다. 예, 그런 거. 예, 그래서 좀 예, N형들이 한국에서는 조금 많이 부러워하는 유형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도 있어요. 환경의 날 하도 코로나 때문에 극장에 안 오니까 롯데 시네마에서 이런 걸 했어요. 예. 미소켈리님은 S형 전형적인 예. 이런 것들을 용기를 내라 그랬어요. 팝콘 용기예요, 결국. 우리 코로나 있어도 우리 소독 깨끗하게 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말고 극장에 놀러 와도 돼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주면 뚜껑이 있는 것을 가져오면 팝콘 용기. 그날 환경의 날이니까 나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회용 말고 일회용 그 컵을 안 쓰겠다는 거예요. 종이컵을, 팝콘 컵을. 그릇을 뚜껑이 있는 그릇을 가져오면 무조건 거기다 꽉꽉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 큰 국통에 파란색 쓰레기통 같은 거에 김치통에 매실청 담그는 거에 다 나와 있죠. 항아리까지 나왔어요. 예, 이렇게. 그러면 이런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N형들이 내요. N형들이 내고 그걸 또 어때요? N형들이 와서 재밌잖아. 또 이걸 또 SNS로 막 퍼날르는 거예요. 그래서 유수에도 한동안 예, 그날 계속 도배를 했습니다. 너무 재밌는 이벤트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거 사람 자체가 N형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래서 예, 용기 내 하는 게 6,000원에 얼마든지 이제 내주는 거 이 유형이 INFP, N예요. N들. FP는 J는 그러면 안 돼. 원가가 얼마고 크기를 얼마는 거 이걸 따지느라고 안 돼요. TJ는. 근데 F는 사람들에게 어떤 용기를 주고 이벤트잖아. 사람들 신나는 일이잖아. 해서 FP들이 또 이런 일을 좀 잘합니다. 예. 근데 세 번째는 이제 결정하는 부분이에요. 결정할 때는 앞에서 정보가 인식이 S인지 N형인지 들어왔잖아요. 그 결정하는 방법을 이렇게 돋보기를 보는 것처럼. 그래서 옳고 OX를 보는 거고 여기 감정형은 손에 손잡고예요. 쉽게 말해서 일 중심은 사고형, 관계 중심은 감정형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형들은요. 이렇게 친구다. 그럼 그냥 있는 그대로 떨어져요. 근데 여러분들 혹시 친구들 중에서 그 친구는 나한테 나하고 고등학교 동창인데 대학교 동창도 같이 어울리게 소개해주는 친구들 있죠. 무슨 생일이거나 어디 갈 때면 이렇게 연결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들은 뭐냐면 바로 예, 외향형의 F형들이에요. F형들은 뭐 초등학교 친구, 중학교 친구를 같이 섞어서 볼 수도 있어요. 근데 T형들은 아니 그 초등학교 동창은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은 중학교 이렇게 구분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연결해서 볼 수 있는 게 ET, 외향형의 이 TF, 이 외향형의 F형들이 그렇게 잘합니다. 여기 초록색 사고형은요, 항상 원칙이 중요해요. 그런데 이쪽은 어때요? 이 감정,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생각을 좀 중요시해요. 사고형이 생각을 중요시한다면 여기 말을 할 때, 내 느낌에는, 내 마음에는 이렇게 합니다. 내 생각에는 내가 판단하기에는 해서 주로 이렇게 사고에 관련해서 말을 하는지 근거를 내 느낌, 감정에 근거해서 말을 하는지 다르고요. 그림을 전시회를 보러 갔을 때도 이거는 어떤 뭐 풍에, 어떤 작가는 어느 시기에 이렇게 그리고 그걸 분석을 해요. 근데 여기는 느낌을 봐요. 이거 되게 좋다. 이거 뭐 같다. 라고 하면서 본인 느낌으로 감상을 합니다. 예술품. 여기는 얘를 하나 분석하는 게,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게 다르고요. 친구들이 예를 들어서 다툼이 있었다. 사고형은 심판을 봅니다. 누가 얼마큼 몇 대 몇 잘한 것처럼 이렇게 심판을 보죠. 근데 여기서는 야 친구니까 같이 잘 지내자서 중재를 하고 화해를 시킵니다. 그게 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사고형들은 예를 들어서 야유회를 가기로 했다. 근데 오늘 생각보다 더웠던 거예요. 그러면 뭐 관악산을 가기로 했다. 그런데 일정은 관악산까지 갔다 오는 걸 짰지만 생각보다 날이 덥다 그러면 어때요? 중간에 내려와도 돼. 감정형은요, 오늘 우리가 야유회를 가고 단합대회를 가는 그 의미가 중요하잖아. 그 중간에서 갔다가 중간에서 같이 도시락 먹고 놀면 되잖아. 근데 여긴 어때요? 끝까지 가야 돼. 우리가 약속했었던 거니까 끝까지 가는 거. 요런 것들이 서로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T 점수가 높은 사람들은 꼭 이게 정해진 대로 가야 돼요. 계획대로, 원리 원칙대로. 근데 여기선 그냥 그날 사람들이 이 의미, 사람들이 어떤 감정인지를 보고 F는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다르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형 점수가 높은 사람은 너무 이성적이다 보니까 F형들이 봤을 때 너무 인정머리가 돼요. 근데
또 반대로 사고형이 봤을 때 F형 점수가 높은 사람은 어때요? 되게 어떤 일과 그런 것이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 예, 그렇게 뭐 조금 일하고 이 개인적인 거하고 조금 섞어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생활 양식이에요. 생활 양식이라는 것은 여기 판단형은요. 앞에서 사고형이든 감정형이든 판단한 다음에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냐면 화살, 관역이에요. 화살은 활에서 놓는 순간 방향을 틀지 못해요. 절대. 이미 정해졌어. 얘가 출발하는 사이에 벌써 얘가 몇 점짜리로 돌아갈 건지 이 관역을 맞출지 못 맞출지 넘어갈지 이미 결정이 된 거예요. 출발할 때 이미 계획이 됐다는 거죠. 중간에 변하지 않아요. 인식형은 이게 뭐처럼 보이실까요? 물이에요, 물. 모든 옹담쌤들은 나와서 바다로 가는 게 목표인데 바다를 일직선으로 이 화살처럼 일직선으로 안 가죠. 냇가에 갔다가 어디 연못에도 갔다가 강에도 갔다가 어디 호수도 갔다 이렇잖아요. 이것처럼 그때 상황에 맞추죠. 물은 절대 본인 형태가 없어요. 담아내는 그릇에서 이렇게 컵에 담으면 컵의 모양이 되는 거고요. 물병에 담으면 이렇죠. 여기 색깔이 이 용기의 색깔이 빨간색이면 얘는 빨간 물로 보이고요. 초록색이면 초록물로 보입니다. 이것처럼 물은요. 그 상황에 환경에 맞춘다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어요. 특징을 보면 이게 제일 여러분들 보실 때 맞으실 거예요. 분모형한 게. 판단형들은요. 할 일을 리스트를 정해놓고 가는 거 엄청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 인식형은요. 알아. 저 일 해야 되는 건 알아. 그런데 지나가다가 낚시터가 있으면 낚시하고 가서 이따 밤에 하면 돼. 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기 공부를 하겠다 보면 시험 볼 때 아까 GS 선생님 다른 선생님들도 자녀분들 생각해 보세요. 오늘 시험 공부를 하면 뭐 보통 이제 5주나 4주 안에 돌려서 3번 이상 돌렸을 때 성적이 나오거든요. 돌아보는 걸. 그랬을 때 오늘은 그 노랑 국어 하는 날이야 그러면 밤을 새서라도 국어를 맞춰요. 판단형들은. 근데 여기는 오늘 국어 하는 날인데 또 하다 보면 집중이 안 돼서 오늘 영어도 해야지. 맞아 수학도 해야지. 요것 쪽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획은 오늘 하기로 했지만 항상 변동 상황이 있어요. 인식형이고요. 판단형은 이렇게 벽돌 하나를 쌓을 때도 의미를 둬요. 어떤 그 규칙이 한 거고 여기는 그냥 물 흐르는 대로 그냥 그때그때 달라요. 항상 시간을 보면은 계획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움직입니다. 인식형들은요, 매일 뛰어다닙니다. 여러분들 그 약속 장소에 보시면은 항상 늦는 친구가 있어요. 나를 무시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그분은 습관이고 성격인 거예요. 성격이야. 그분도 일찍 갈 마음은 해. 근데 이 워낙 주변에 특히 위항에다가 외부에서 받아들이는 게 좀 많고 그러시면은요. 어떤 거냐면 오늘 오려고 했는데 갑자기 누가 보여. 그럼 그거에 반응을 한 거예요. 전화 오면 오늘 내가 나가려니까 이따 전화할게. 그게 안 되는 거야. 바로바로 처리해요. 인식형은 정보 들어오면 바로바로 처리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항상 뛸 수밖에 없어요. 주변 일들이 계획하지 않았던 일들이 변수들을 다 해결합니다. 그리고 공부를 할 때도요. 여기는 주변 정리가 싹 돼요. 책상 딱 보면 얼마나 깔끔한지 몰라요. 손톱 깎이는 항상 그 자리에 있고 양말은 반드시 거기 있고 옷을 갤 때도 형식이 딱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인식형은 그냥 어차피 한 번에 치우면 되는데 그러니까 주변 정리 좀 안 하고 가방 속도 일주일 전에 있었던 가방 그대로 가방 속에 아직도 있다? 그분들은 다 인식형이에요. 근데 내가 갔다 오면 항상 가방도 정리하고 내가 이 옷에 이 가방을 들어야지 하고 매번 어떤 그런 계획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분들은 바로 판단형이고요. 이런 차이들이 우리를 서로 다르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많이 나와 있어요. 인터넷에서 16개 유형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보실 건 뭐냐? 궁합이요. 실은 그 인터넷에서 이제 어느 게 어느 유형하고 궁합이 더 맞다라고 하는데 그거를 일일이 너 무슨 형인데? 근데 그 사람이 무슨 형인지 정확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분만 하시면 차라리 낫습니다. 위항형들이 있고 내향형이 있어요. 위항이냐 내향이냐를 두 칸. 여기 내향형이 두 칸 있어요. 너무 위향형은 방방 뜨니까 좀 워 하느라고 밑에 있고요. 내향형은 너무 깔아앉아서 에너지가 낮으니까 일부러 올리느라고 위로 넣었어요. S형 2줄 넣습니다. 그 다음에 N형 2줄 넣었습니다. S하고 N, 그 다음에 T하고 F인데 T는 양쪽에서 딱 이렇게 딱
각을 잡고 있어요. 이성적으로. 그 다음에 F형들은 사람들이 모이는 걸 좋아하잖아요. 사람이 좋으니까 F형을 요 두 줄에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J도 이 시작하고 끝이 같잖아요. 그래서 여기 J형을 시작과 끝으로 넣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여기 P들이 어디로 튈지 몰라. 럭비공 같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에 두 줄을 넣었어요.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일단 외향인지 내향인지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거에서 나는 외향인 것 같아 라고 하면 요 두 줄 중에 하나겠죠. 그러면서 나는 S형인지 아니면 나는 N형인지 한번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내가 T형인지 T쪽인지 가상이 T인지 아니면 F인지 그 다음에 J인지 이걸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안 맞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여러분이 소통할 때 가장 쉬운 분은 나하고 같은 사람. ISTJ는 ISTJ하고 소통하는 게 제일 좋겠죠. ISFP는 ISFP하고 대화하는 게 제일 소통이 잘 돼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소통이 잘 되는 거하고 인간관계하고 약간 또 차이도 있어. 특히 연인관계는. 왜냐하면 우리가 반사효과처럼요. 내가 ISTJ다라고 하면 어때요? 내가 갖고 있지 나는 너무 내향적이라서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는 게 정말 부끄럽고 다른 사람 앞에 나서는 게 힘들어. 이건 어때요? 외향적인 사람이 부러워. 그죠? ISTJ 입장에서 그 외향이 좋아요. 밑에 칸 중에 있겠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S라서 이렇게 자잘한 것들, 작은 것들을 보는데 이렇게 뻗뜨기는 아이디어는 없어. 그럼 어때요? N형이 부럽잖아. 그럼 그 중에서 N형을 또 찾는 거예요. N형. 그 다음에 나는 너무 딱딱해서 인간관계를 잘 못해. 일은 잘하는데. 그래서 나는 나한테 좀 따뜻하게 하는 사람이 좋아라고 하면 어때요? 반대인 사람이 매력이 느낀다면 F가 오겠죠. ENF가 오겠죠. 나는 원리 원칙대로만 하는데 어떤 때는 조금 이렇게 막 계획 없이 막 살고 싶어. 계획 없이 막 그런 것도 하고 싶어. 했을 때는 F가 좋겠죠. 그래서 반대인 사람은 누구냐면은 ISTJ는 대각선으로 이렇게 세 칸, 한 칸, 두 칸. 얘부터 1, 2, 3. ENFP가 가장 성격이 반대예요. 근데 연인 관계에서 이런데 매력이 느끼기도 합니다. 근데 연애할 때만 좋죠. 결혼해서 매일 싸워요. 안 맞으니까. 그래서 결혼할 때는 자기하고 유사성이 같거나 요 유형이 같거나 십자가로 보시면 좋아요. 십자가. ISFP는요. 여기 J하고 P만 틀리죠. 우측에는 여기 S냐 N만 틀려요. 잔다르크형이랑. 그 다음에 사교형하고는요. 외향이냐 내향만 틀려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뭐 T형이냐 백과사전형하고 성인문자형은 백과사전형 여기 T냐 F냐 요 차이만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각각이 주변에 있는 나하고 같거나 주변에 십자가로 있는 사람들이 가장 소통이 원활합니다. 그리고 제일 반대에 있는 사람이 매력적이긴 한데 조금 소통은 어렵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거는요 넘어가고 그래서 아이하고 어른들하고 볼 때도 부모하고 볼 때도 소통이 좀 달라지는 거예요. 에너지 방향이 여기는 하나이는 내향형이고 이 딸내미는 외향형이에요. 엄마는 외향형이야. 그럼 누가 편해요? 같은 외향형인 민서가 엄마하고는 되게 편안합니다. 그리고 여기 감각형 볼게요. 엄마가 가장 높은 건 감각형이에요. 그런데 민서는 여기서는 그러니까 5점 정도 10점점은 의미가 없어요. 이것도 저것도 양쪽 다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서는 어떤 때는 감각이고 어떤 때는 직관인 거예요. 직관 점수가 2점 나왔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어때요? 감각도 상관없으니까 요거는 크게 엄마하고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기서는 또 아이는 같으니까 뭐 이것도 상관없습니다. 태호도. 그리고 이 엄마는 사고형이 점수가 별로 안 높아요. 근데 여기 보면 태호가 높죠. 17점으로. 그러니까는 태호가 엄마하고 방향이 반대예요. 얘 민서는 사고형도 어쨌든 엄마하고 방향이 같고. 그래서 얘는 이것도 엄마하고 안 맞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엄마는 판단형인데 얘는 인식형이에요. 태호는. 근데 얘는 또 똑같이 엄마랑 이쪽이에요. 민서는. 그럼 여기서는 실은 파벌이 나눠져 있어요. 여기 민서는요, 동생인데, 이 오빠가 너무 걱정되는 거야. 오빠가 아예 이 없는 게 아니에요. 2점 정도면 판단과 인식을 같이 쓰는 거예요. 그런데 판단이 거의 만점에 가까운 29점인 이 입장에서는 이 오빠가 너무 한심해. 정리정돈도 안 하고 숙제할 것도 안 하고 그러니까 어때요?
여기는 이 오빠는 내향형이잖아요. 근데 얘는 에너지가 만빵이니까 오빠를 얘가 잡아요. 근데 엄마도 같이 잡아. 엄마를 대신해서 오빠는 그러면 안 되잖아 하고 잡습니다. 얘가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여줍니다. 소통하는 방법이 어쨌든 이쪽에서 소통이 엄마랑 아이는 소통이 돼요. 딸은. 근데 이 태호는 동생하고도 같이 편을 먹을 수도 없고 엄마하고도 안 맞아요. 오히려 동생이 더 누나처럼 챙긴다고 오히려 그렇게 바른 말을 하니까 엄마 입장에선 얘를 더 칭찬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할 얘기를 미리 1차적으로 동생이 얘 태호를 조금 이렇게 잔소리를 해대니까 엄마는 얘가 좋아요. 근데 얘는 지금 12살이죠. 얘 중2 되면 무섭게 변할 거예요. 이 스트레스가 어느 날 동생한테도 주먹이 날아갈 수도 있어요. 예, 참다가. 예, 이게 내향이 아주 높은 게 아니잖아요. 얘도 외향이 있어요. 근데 점수가 절대값으로 5점밖에 안 되니까 얘도 외향이 숨어 있기 때문에 얘 한번 건드려주면 발끈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이렇게 서로 비교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그 폼큐였어. 그 어린이 거는 유아서부터, 예, 초등학생에서부터 중학교 학생까지 그 캐티라고 해서 앞에 거 있는 걸 볼 수도 있고요. 문항이, 이게 M도 있어요. M으로 된 건 이제 폼이 뭐냐는 건데, 이렇게 점수에 여러분 외향하고 내향형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또 능동성, 표현성, 다양성에서 각 유형에 대한 특징이 또 세분화되어 있어요. MBTI를 보면. 그래서 그 점수가 높으면 그게 나의 유형이에요. 이 분은 활동적이죠, 능동적이죠, 대인관계, 다양한 관계를 선호합니다. 이게 외향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표현은 잘 안 하는 편이야. 그리고 열성도 조금 적은 편이야. 그래서 점수대가 높은 걸로 나를 보면 돼요. 여기 감각하고 직관형에서 보면 전혀 직관형이 1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 실용적인 거, 전통적인 거, 요게 강하고요. 사고랑 F에서 F인데 허용적이고 온건하고 협응지향적, 정서적인 거나 논리적인 것은 0이라서 별 차이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성적인 거나 감성적인 것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특징을 아는 게 더 중요하겠잖아요. 내 자신하고 소통하려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MBTI 유형을 좀 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 아니면 요렇게 예, 점수대로 나오는 방식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예, 조금 이제 질문 좀 받겠고요. 제가 이제 준비한 건 여기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썼네요. 10분 전에 끝냈어야 되는 건데 59분이네요. 1분 전이네요. 그래서 MBTI를 좀 더 정확하게 알고 싶으시면 정식 검사, 그래프로 나오는 정식 검사를 한번 해보시면 저는 대학교에서 학생생활연구소에 있을 때부터 궁합 보는 거 사주궁합 보지 말고 성격궁합 보라고 그랬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그 도서관을 사단법인 하시는 분을 대표님을 봤는데 예, 그분 애니어그램 했고 제가 얼마 전에 결혼식을 갔는데 그 목사님도 자기는 애니어그램으로 궁합을 봐준대요. 예, 그렇거든요. 각자 성격은 애니어그램도 있고 MBTI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처럼 본인이 성격으로 특징을 어떻게 성대를 미리 알고 가면 알고서 가기 때문에 조금 갈등이 적어질 수 있고 소통이 더 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세리 대표님하고 얘기했던 거는 제가 이제 15만 원 하는데 그 강사님들 스팟으로 써도 좋아요. 하나하나를 다 스팟으로 쓰는 거예요. 외향하고 내향이었을 때 스팟 쓴 게 친구가 몇 명이야? 주말에 뭐로 해? 여행 갈 때 휴가지 어디가? 이렇게 질문을 제가 드립니다. 그게 다 스팟이에요. 그랬을 때 서로가 다른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빨간 사과 하나를 보고 어떻게 느껴지는지 달라요. 백설공주가 나고 아이폰이 나오고 스티븐 잡스가 나오면 N형들입니다. 빨간 사과 하나만 보고도 이제 그런 것들을 수업에서 강의할 때 하나씩 예, 스팟으로 쓸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예, 조금 다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정식 검사 스마트 스토어에서 33,000원 하는 폼큐를 여러분이 하실 수 있거든요. 정식 검사를. 그래서 그거 빼면 5월 2일 정오, 내일 오전 정오까지 해서 하신다면 예, 강의한 예, 이 강의안은 그냥 특강으로 하는 거고요. 실제 여러분이 쓰실 수 있는 강의안, 스팟으로 쓸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이해할 때 쓸 수 있는 강의안이 포함해서 드립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이제 준비를 했고요. 질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화면 공유 중지해 주시고요. 네네, 거예요. 공유 중지할게요. 네. 네, 기록 와, 중지해도 좋을 것 같아요. 막 새로운 걸 알게 됐어요.
아, 그러셨군요. 네, 안 네. 해보셨었군요. 저도 처음으로 이런 강의는 듣거든요. 저만 그런지 아, 다른 네, 분들은 정말요? 어떠셨어요? 그러셨구나. 네네. 그냥 약식으로 응. 했던 것들만 했는데, 음. 어떠셨어요, 여러분들은요? 좋으셨어요? 네, 저는 지혜수 진즉에 선생님이 써주신 게 너무 재밌어요. 진즉에 본인하고 MBTI 답변이 궁합을 봤어야 되는데 반대야. 어떡해. 예, 모를 둘 다 또 수도 없고. 재밌으시잖아요. 저 이거 예. 보니까 철저히 ENFP네요. 네. 그동안 아는 게 항상 중간에 걸려 있는 것들도 좀 많더라고요. 약식으로 보더라도. 네, 네, 네. 예, 중간 점수가. 근데 몇 가지는 확연히 이렇게 뚜렷하게 음. 나타난 걸 오늘 처음 저는 알게 됐거든요. 그 음, 부분이, 그러니까 뚜렷한 부분이 가장 다른 사람하고 소통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거에 음. 반대인 사람. 그러니까 제 남편은 네. 똑같이 ENFP. 네. 그래서 같으면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고 이런 건데 그런 게 있네요. 성격은 좋은데 가치관이 다르면, 네, 맞아요, 맞아요. 가치관이 다르면 부딪히는 거야. 둘 다 강하니까. 네. 어떡하지? 뭘 어떻게 해요? 먼저 물을 수도 없고 사랑하는 사람은 그랬으세요? 내려놔야지. 사랑하는 물을 사람은 수도 없고 내려놔야지. 계속 아니, 제가 이거 들어보니까 우리가 강의하는데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요. 좀 전에 우리 박사님 얘기하듯이 이제 수강생의 이제 성향을 알면은 다가가기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관계 형성에도 너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우리 정옥경 박사님 이 MBTI 나를 먼저 알아보자 하는 이 소통 강의에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은 7번 한번 눌러보 주실래요? 저 너무 좋았어요. 이 시간이 너무 빨리 가버렸어. 진짜 시간이 네, 너무 빨리 갔어요. 감사합니다. 음, 와. 그 연인이나 뭐 이런 상대는 반대되는 게, 아유, 다행이에요. 우리 혜수쌤하고 저하고 완전히 반대해서 파트너로는 굉장히 좋으네요. 예, ENFP와. 네, 세리쌤 저하고 똑같아요. ENFP? 네, 저 남편이 ENFP예요. I였어. 응. 어. 그렇구나. 그러면은 좀 전에 결혼 상대로는 십자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어떤 십자가의 역할일까요? IST? 아,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요. 내가 둘 중에 하나만 바꿔, 하나나 두 개는 달라도 된다는 거죠. 아, 하나에 보통 십자가가 내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그 16개의 유형이요. 결국 옆에 좌우로 봤을 때 그 알파벳 하나만 다르거든요. 아, 그러니까 나하고 똑같거나 아니면 내 옆에서 하나 둘만 다르면 그러면 공통점이 많기 때문에 더 소통이 좀 잘 돼요. 그런 부분에서. 근데 음, 실은 결혼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이 성격은요. 성격보다 가치관이 결혼할 땐 제일 잘 맞기는 해요. 맞아요, 맞아요. 예, 가치관이 가장 기본으로 하고 그 다음에 예, 이 성격을 봤을 때 맞다 안 맞다 이런 부분이요. 왜냐하면 연애할 때도 보세요. 연애할 때 나는 가계부 쓰고 일단 돈을 벌면 50% 이상은 저축해. 그럼 내가 제이인 사람이 많거든요. 그런데 실은 친구 좋아. TJ인 분은 저축 미리 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FP인 분들은요. 응, 친구들 좋죠. 매일 맞아, 그때 보증 쓰는 사람 다 FP예요. 맞아, 맞아, 맞아. 친구들 거절 못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 알면, 예. 그리고 항상 뭐 밖에 있는 사람인지, 의향으로 밖에 다니는 사람이 좋은지, 친구들 전화 수도 없이 와서 가만히, 예. 가족들보다는 가족이 이렇게 내가 이미 잡아놓은 물고기처럼 이 연인들이 결혼하면은요, 끝이에요. 그리고 친구들하고 따로 나가서 놀아요. 이런 것들이 결국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나하고 좀 다른 걸. 미리 알면 안 했어야지. 안 했거나 해도 음, 그 안에 기선잡을 나를 더 많이 사랑하면 나한테 맞춰줘요, 배우자가. 우리 예, 윤수랄매님이 두 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있어요. 있고요. 네, 이것은 이제 융의 그 유형 심리학, 분석 심리학에서 나온 그 이론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유형을 나눈 거였거든요, 시작은. 그런데 그 융도 이런 얘기를 해요. 중년이 되면 바뀌어질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학교 다닐 때, 쟨 정말 교실에 있는 둥 마는 둥 하나 얌전한 애 있었잖아요. 근데 동창회에서 40 넘어서 동창회 갔더니, 제가 그 애 하는 애 있죠. 막 번잡스럽게 하고 다니고, 어느 날
그게 뭐냐면 그 전에 썼던 에너지 이 방향으로 갔어. 근데 이제는 안 쓴 에너지를 쓰기도 해요. 중년이 넘어가면. 그래서 남성들도 이제 호르몬의 변화도 같이 이게 딱 맞았더라고요. 달라지더라고요. 예, 남성은 남성 호르몬이 줄으니까 여성 호르몬이 상대적으로 더 많아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드라마 보고 울고 여성스럽고 작아가지고 정말 밥 먹다가 삐지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여자는 아이고 무서워했던 그렇게 그냥 얌전하고 되게 의존적인 사람이 그냥 다 바퀴벌레가 오든 말든 도둑이 오면은 얘 부인이 이제 때려잡으려고 그러잖아요. 남편을 숨고. 이 중년 이후에 에너지 방향이 안 썼던 걸 바꿔준다고 해요. 요것도 맞습니다. 호르몬의 변화도 있지만 이미 이 MBTI 유형을 만든 융이라는 학자거든요. 정신과 의사예요. 이분은 이미 예견했어요. 중년 이후에는 안 쓰는 것도 쓴다. 그리고 바뀌기도 해요. 왜? 결국은 내 환경이 바뀌면요. 직장이 바뀌고 내 업무가 바뀌고 아니면 가족 관계에서 내가 엄마 때는 뭐 이렇게 어지러놓고 이렇게 살았어. 그런데 결혼했더니 남자가 제이라서 이렇게 하고 다녀. 먼지 훑고 다녀. 그럼 매일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남편이 조금 나보다 뭐 여러 가지 뭐 경제적인 거나 여러모로 목소리도 에너지도 커. 맞춰서 살아야 되잖아. 그럼 내가 이렇게 청소하고 머리카락 줍고 다닌다니까요. 이거는 뭐냐? 결국 환경이 바뀌면 돼요. 그래서 6개월 정도를 했을 때 환경이 바뀌면 6개월 전하고 지금하고 다를 수 있어요. MBTI는 성격이기 때문에 바뀔 수 있습니다. 성격이 평생 가지는 않아요. 네. 옛날에는 이렇게 네. 혈액형이 몇이야 이렇게 물어. 요즘 젊은 친구들은 MBTI 다 묻더라고요. 네. 네, 맞아요. 네. 네. 지금 어, 들어보니까 그 말이 딱 맞네요. 그걸 알고 네. 가면은 대처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렇죠. 저 사람이 F적인 사람이면은 그 관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사람 사는 냄새를 내요. 일 중심이 아니라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어머 자녀분은 몇 분이세요? 일하러 갔는데 어머 선생님은 애기 몇 살이세요? 그리고 뭐 애들 다 컸죠? 뭐 해요? 이렇게 개인적인 것처럼 물어봐요. 저는 이제 그 선생님 세 번을 만났거든요. 얼마 전에 어느 중학교에 진로부장님을 만나서 강의를 갔는데 세 번을 만났는데 그냥 우연하게 저희 이제 딸 얘기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소개팅을 해주겠대. 나를 본 지 세 번밖에 안 봤는데. 네. 그 소개팅을 하겠다고 이래서 와, 저보다 이 F가 더 끝내주는 분이었어요. 예, 이런 것들처럼. 그러니까 일이 아니야. 관계 중심이에요. 예, 그런 분들도 있으시고. 그러면 그 사람에겐 어때요? 그러면 역으로 또 저한테 자기 딸도 사람 좀 소개해달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알았다고. 예. 네, 강사과정 코칭도 해요. 예. 근데 우리 박사님이 MBTI. 다양한 과정들을 사실 운영을 하고 계세요. 오늘은 이제 MBTI이기 때문에 MBTI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주신 거거든요. 혹시 질문 또 다른 거 있으실까요? 와, MBTI 질문이 엄청 많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많지 않네요. 네, 정옥경이가 다 이해하게 해서 그런 거예요. 맞습니다, 한번 작곡 맞습니다. 한번 날려주고. 예. 맞아요. 이태현 선생님, 예. 그 강사 네. 과정도 코칭도 했는데요. MBTI 연구소 초급 과정을 하면 초급, 중급, 보수, 중급, 그다음에 전문가 과정까지 다 하셔야 강사가 돼요. 그리고 제가 해드리는 거는 그냥 심리 검사를 활용하는 부분으로 하고 MBTI 정식 자격증은 오로지 MBTI에서만 나와요. 그거는. 그래서 이태현 선생님은 그 강의를 MBTI 전속 강사가 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 과정을 다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수까지만 하면은 검사를 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네네. 네, 그 정도만 하셔도 되고, 왜냐하면 MBTI 강사를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MBTI 연구소를 제가 1999년도에 MBTI 연구소 대표 김명건 대표님한테 내가 진로 상담을 배웠어요. 석사 1학기 때. MBTI 연구소에서 저한테 강의를 1도 안 줬어요. 절대 강의 안 줘요. 그냥 선생님이 하는 거에 덧붙여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검사를 사용할 수 있는 정도만 하셔도 되고, 전문 강사까지는 선생님이 혹시나 상담 심리를 전공하셨을까요? 아니요, 저는 재활 요가랑 그 통증 치료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로는 선생님 거기서 강사도 저 지역에다 강사 이름을 올려놓을 수는 있어요. 근데 네네. 잘 안 와요. 개인의 역량으로 영업은 본인이 그 강의처는 본인이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굳이 저는 강사 과정까지는 추천 안 하고요. 그냥 어차피 일반 강의를 할 때
초급과정이 지금 이틀이거든요. 16시간이에요. 네. 16시간 한 걸로도 여러분 제가 지금 한 게 뭐 몇 시간 되겠어요. 그쵸? 물론 제가 초급과정에 대한 걸 엑기스로 해가지고 이제 그 16시간 중에서 딱 여러분이 아실 것만 지금 해드리긴 했는데,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중급으로 해서 그 교재를 살 수 있는, 심리 검사들을 살 수 있는 거. 그래서 요가를 하러 오시는 분들에게 뭐 개인으로 상담 나중에 할 수는 있죠. 근데 선생님이 상담으로 석사 박사 안 하셨다면 엄청 많아요, 석사 박사가. 그래서 전문 과정까지는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차라리 뭐 차라리 다른 검사들도 한번 배워놔서 이렇게 다양하게나 이런 검사를 할 수 있어요. 그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미 잡이 있으시니까 선생님은.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예. 지금 유료 과정 보니까 4시간을 한대는데 그건 어떤 지금 하는 과정하고 또 다른 게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네, 검사를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약식 검사로 제가 후기를 쓰시면 저희 방에 오셔서 꿈길 희망등대에 오시면 이제 후기를 써주시고 메일을 써주시면 제가 이제 드릴 건데 그 검사를 드릴 건데 거기에서는요,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상대를 이해할 수 있는 그 검사지는 제가 후기 드리고 후기에 드리지만 저희 과정에 들어오면 당연히 드리죠. 예, 드리면 그거를 어떻게 쓰는지를 모르시잖아요. 유형을 그래 알아서 어떻게 대응할 건데. 그잖아요. 그래서 유형을 파악할 수 있는 질문지를 그분들에게 내밀면 그분들이 예스하지 않아요. 시험 보는 느낌 받아요. 내가 궁금해서 오신 분들은 막 자발적으로 문항이 200문항도 푸는데 수업 중에 잠깐 하는 거는 실은 문항이 많거나 그랬을 때 실은 불편해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럴 땐 어떻게 해요? 그냥 질문으로 하시면 돼요. 활동 워크숍식으로. 그래서 워크숍을 할 수 있는 걸로. 그분들이 직접 그 수강생들이 본인들이 발표를 하게 돼요. 뭔가 반응을 뭐 포스트잇에다 쓰거나 반응을 했을 때 서로가 다른 거를 이해했을 때 그때 훨씬 더 효과적이거든요. 참여식으로 했을 때가. 그래서 참여식 수업을 할 수 있는 워크숍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료 위주로 해서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4시간으로. 네. 그래서 그 4시간만 하면은 여러분이 강의 때 이렇게 쓰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강의를 하다 보면은 스마트폰 강의는 뭐 어쩔지 모르지만 다른 강의를 뭐 아까 조금 전에 뭐 한지 공개를 한다거나 이런 거 했을 때 그런 걸 스팟을 놓으면은 선생님이 아마 그러실 거예요. 어머 선생님 애들 뭐 이런 인간관계라든가 뭐 인성이라든가 이런 거 강의도 해줄 수 있으세요? 그럼 선생님 그거를 이런 강의 할 수 있다라고 제안서 쓸 때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한지 공예를 하나 파트로 놓고 그다음에 뭐 인성교육에서 하나 넣는다 아니면 전통 문화놀이로 한다 그랬을 때도 서로 다름을 하고 여기다 게임 같은 걸 같이 넣어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유용한 방법은 이거를 활용하는 방법은 각자의 목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저한테 전화를 한번 주세요. 그럼 선생님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떨 때 이게 어떻게 쓰면 도움이 되겠다. 근데 굳이 도움이 안 되는 거는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최소한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을 이해하는데 첫 번째 효과가 있을 것이고 이왕이면 사람을 만나는 분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영업을 하시거나 저 사람을 어떻게 설득할 건지 결국 성격을 알면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영업이든 아니면 교육이든 상담이든 뭐 서비스든 아니면 해서 사회복지나 종교든 간에 사람을 대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배워두시면 그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동안 MBTI, 저도 이제 정식으로 뭐 배워보고 이런 건 없었는데, 진짜 영업하고 강사, 사람 많이 만나는 분들에게는 마케팅 전략으로도 사실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위에 링크 올려드렸거든요. 유료 신청서 링크, 그리고 얼리버드는 내일 오전까지 하시면은 10만 원에 해주신다고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15만 원이었나요? 20만 원이었나요? 네, 15만 원, 여기 방 15만 원으로 할게요. 네. 이 15만 원. 네, 저희 지금 디딤돌에서 들으신 분들은 내일까지 내일 하시면 10만 원? 정오까지 주세요. 내일 네. 정오까지 하면 10만 원에 네. 그리고 나서는 15만 원이고요. 지금 유료 신청서 여기 있고 저희 방에도 올려드릴 거고 우리 정옥경 박사님이 운영하는 꿈길 희망등대에도 올려놓을 겁니다. 그리고 후기 작성해 주시면은
그 네, 검사지 보내드릴게요. 네, 네. 검사지 메일로 보내드리니까 오늘 후기 작성해 주시고요. 다른 질문, 오늘 뭐, 진짜 오늘이야말로 질문이 없다라는 건 강사가 최고로 잘했다. 아, 이거거든요. 예, 근데 아니면은 수강생들이 전혀 모른다. 이런데 저도 아는 거 보니까 오늘 우리 정옥구 박사님 강의가 최고였어요. 질문이 없을 만큼. 어떠세요? 여기 진짜요, 지금 진짜. 저희 MBTI 강의를 한 5번 들으신 선생님 계실 것 같은데? 한 5번 들으실 것 같아요. 이근나 선생님, MBTI 저한테 몇 번 들으셨어요? 아, 그러시구나. 이근나 선생님, 저희 방에서 저, 오셨는데. 저요, 하실 때마다 들어서 5번도 훨씬 더 돼요. 아, 그렇구나. 아, 그럼 우리 네. 이그나스 쌤은 이제 들었으니까 어느 정도 파악하고 상대에 대해서도 많이 파악하셨을 것 같아요. 어떠셔요? 5번 들은 분의 소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 저는, 일단, 뭐, 16가지로 저도 보는 게 아니고, 그냥, 내향이다, 외향이다. 뭐, 이제, 그렇게 두 개 중에 하나를 이제 비교를 해서, 그거에 맞춰서 저도 상담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론도 되게 좋은데, 생활하면서 적용하는 거를 많이 알려주셔서, 교육받으시면 도움 되게 많이 되실 거예요. 아, 네, 감사합니다. 저 선생님은요, 감사합니다. 네, 프레디저도 강사 과정을 다른 데서 하셨고, 저랑 똑같이 프레디저는 똑같은 동료예요. 그런데 어떻게 제가 그 시니어들을 한다고 해서 우연하게 찾아서 들어오신 거예요, 블로그로. 아, 근데 끝났으면 뭐 도형 심리 과정이랑 뭐 강사 과정을 다 들으세요. 그림책 테라피랑 이런 것들. 예. 그래서 저 도용심리도 선생님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도용심리 네. 많이 하던데. 저 선생님은 애들 오면 무조건 그림 그려요. 만나는 그 부모나 뭐 강사 양성도 하거든요. 그 사람들도 무조건 도형을 그려요. 아, 저보다 우리 도형 끝났으면 어머니예요.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저 교육상담센터 하고 있고요. 아이들 이제 뭐 교구 사용해서 창의사고력 수업이나 아니면 집중력, 그리고 이제 심리검사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성인 수업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센터 수업도 외부 출강도 하고.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아, 그러면은 박사님, 만약에 이번 네. 과정을 하면은 그걸 네. 할 수 있는 어떤 뭐 자격 같은 게 따로 있나요? 아니면 내가 배웠기 때문에 그냥 활용하는 건가요? MBTI 가지고는 안 되고요. 다 같이 하면 여기 이제 저희 진로 코칭 과정이 있어요. 진로 코칭 지도사야. 그러니까 왜냐면 저는 사람들이 지금 모두 하는 게 진로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직업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직업인 거고, 여기서 다른 사람을 만나는 학생들도 그 안에서 창의도 있고 인성도 있지만 그 아이들이 커서 모든 학교 교육은 결국 진로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회에서 필요한 사람이 되도록. 그래서 저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게 진로 코칭 지도사가 있는데 그 안에 도형 심리 과정이랑 심리검사 활용 과정을 같이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MBTI는 자격증이 안 나가고요. 여러분이 검사를 여러 개를 지금 도형 심리라든가 애니어그램, 디스크, 홀랜드 이런 걸 다 써 하시면 그 과정은 따로 진로 코칭 과정에서 검사 과정으로 해서 그 40만 원짜리가 따로 있어요. 자격증 나가고요. 민간 등록으로. 아, 예. 그러면 진로 지도사 이렇게 나가는 게 그런 네, 진로 거예요? 코칭 지도사로 나가서 거기에 가로치고 심리 검사를 전문으로 하시는 걸로. 진로를 음. 할 때 직업상 우리가 검사를 많이 하거든요. 지역 이 김포나 뭐 남양주 이런 데서 일자리 센터에서는 대학생들 취업 못한 청년들 MBTI로 직업력 강의해 주세요. 네, 프레디저로 요즘 해주세요. 많이 이렇게 요청. 하거든요. 아, 그럼 그 네, 과정을 그러니까. 거치면 그것도 가능하다라는 건가요? 여러분들이 진로 강의를 방과 후에 하실 수 있는 분이면 그 자격증이 하나 더 엎어서 같이 가시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직업 지역마다 직업 체험센터가 있어요. 진로 직업 체험센터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는 여러분 방과 후에 지금 성인들만이 아니라 청소년들 혹시 강의하시는 분들은 뭐냐면 뭐 창의 체험도 있고 창체도 있고 아니면 뭐 진로 교육도 있는데 거기에 스마트폰 뭐 전문 강사로 해서 진로 교육에 들어가시면 돼요. 여러분이 하는 일이 스마트폰 강사다. 난 한지공예 강사다. 그러면 그걸 직업으로 해서 애들 진로 교육에 들어가는데 그러면 진로 교육을 할 거면 진로에 대한 기본적인 건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격증이 필요하면 진로 교육이나 방과후 교육, 창체 교육에 들어갈 수 있죠. 요즘 동아리 진로 코칭 교육에도. 이런 거 많이 인기 있더라고요. 진로. 시간들을 중학교가 자유학년제라서 거의 놀려요, 애들을. 그러니까 그런 강의들 계속 집어넣어요. 예. 그러니까 강의에서도 어떤 분은 뭐 평생교육사
아주 평생 교육사로 그 진로 체험. 내가 평생 교육사니까 평생 교육사는 어떤 걸 하는 거지 해서 알려주는 걸로 강의를 합니다. 근데 진로 교육이니까 기본적으로 홀랜드 검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하는 제일 전 세계에서 많이 쓰는 MBTI는 성격이 대표적인 거고 한국에서 홀랜드 검사는 직업을 대표하는 검사거든요. 그래서 그 검사를 해도 돼요. 어떤 유형의 직업을 받는지. 여기 계신 분들은 그 6개의 유형이 있는데 아마도 강의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S형이나 E가 진취형이 나와요. 이제 그런 것들이 거의 그룹으로 직업적인 성격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런 검사를 하나를 더 아실 수 있으면 네, 강의할 때 훨씬 더 편하시죠. 애들 진로하고 연결이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하시는 일을. 네. 맞아요. 오늘 저는 이제 약식으로만 좀 전에 우리 박사님 홀랜드 검사, 뭐 MBTI 약식으로만 해봤었거든요. 아마 대부분 그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이번 기회에 정말 나를 한번 알아보고 내 가족도 알아보고 내 주변 사람 함께 알아보고 싶다면은 MBTI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거든요. 자, 오늘 질문 없으시면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그리고 우리 디딤돌이 항상 끝나면 인증샷을 저희가 합니다. 그리고 디딤돌이 5월 3일 날은 저희가 아로마 테라피 합니다. 따로 뭐 유료 이런 거 없이요. 그냥 너무 열심히 공부하시니까 아로마 향으로 심리를 좀 안정시키자 해서 아로마 테라피 강의 있고요. 5월 4일 날도 저희 디딤돌에서 브런치 작가 강의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인증샷 하는데 내 이름이 나오는 거 나 싫다 하시는 분은 나가게 하셔도 되고요. 그냥 괜찮다 하시는 분은 얼굴 보여주시고 저희들이 인증샷 한번 하겠습니다.